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그리고 미디어 협동조합 조합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디어 협동조합 사무국에서 일하고 있는 사무국장 조상훈입니다. 조합원 여러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현재 정상 방송이 어려운 관계로 오늘부터 좀 논의를 금요일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서영석 이사장님 그리고 제가 당분간 이 쿱투데이라는 제목으로 해서 미디어 협동조합의 소식들을 이렇게 전달해드리고 또 조합원 여러분의 궁금사항, 궁금증 풀어드리는 그런 시간으로 당분간 운영할까 합니다. 서영석 이사장께서 방금 오셨는데 서영석 이사장 인사 듣고 잠시 광고 듣고 와서 진행하는 걸로 하고 먼저 인사부터 좀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영석입니다. 뭐 인사할 게 뭐 있겠습니까? 지금 이런 판에 그저 청취자분들과 조합원들에게 미안할 따름이죠. 그러나 저희들이 일부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에서 보듯이 그렇게 이성과 상식을 계리한 그런 사람은 아니라는 점을 또 알아주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나마 살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디 출마하는 사람 같네. 방송 편성표를 보니까 이 시간대는 손병휘에 나란히 가지 않아도 시간입니다. 그분이 방송을 안 한다고 그러니까 이제 할 수 없이 이제 다른 지금 방송 중입니다. 여기 인천 TV 조합원이 전화가 오셨네요. 방송 중이라고 했습니다. 뭐 어차피 이제 형식 없이 되는 방송이니까 청취자 여러분들도 이해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손병희에 나란히 가지 않아도 시간인데 우리 손병희 선생님이 출연 거부를 선언하셨어요. 시민단체와 연대해서 국민TV를 접수하시겠다는 또 접수한다고 그러면 뭐가 우리가 접수하느냐라고 얘기할지 모르겠는데 다들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안타깝긴 합니다. 그래서 방송이 폐지된 게 아니라 노예경의 그 엽세를 진행하는 노예경 선생님이 방송 출연을 거부하셨어요. 그래서 못 나가는 겁니다. 민능교육 뉴스바 우리가 폐지한 게 아니고요. 본인이 출연 안 하겠다고 선언을 하셔서 일단 다른 방송이 되는 겁니다. 본인이 또 나오겠다고 하면은 뭐 그땐 다시 생각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정년관의 30분 책 읽기 어떤 미친 청취자가 폐지했다고 그러는데 폐지한 거 아닙니다. 폐지 당한 겁니다. 이강윤의 오늘 폐지 당한 겁니다. 보이는 라디오고 그다음에 맹경손의 아름다운 세상은 맹 선생님이 저한테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자기 인생의 궤적으로 볼 때 이런 일이 있으면은 출연급에 참여하는 것이 맞다. 그러나 방송인으로서 출연을 무기로 압박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 그래서 동참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다. 만약 그만둔다면 내 자의에 의해서 그만두겠다. 개인의 의사에 따라서. 그렇죠. 예.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맹경순 선생님이 올바른 길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예를 들어서 이 사책이 나쁜 놈이다 해가지고 압력을 가할 수는 있죠. 그러나 자기가 방송 출연하는 걸 갖다가 집단적으로 거부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런 맹경순 선생님의 얘기에는 전적으로 동감을 했습니다. 맹 선생님이 오래 방송하실지 안 하실지는 몰라요. 그러나 맹 선생님이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저희는 존중할 생각입니다. 왜? 그러니까. 그래서 방송을 폐지했다고 얘기하는 미친놈들이 있던데 그건 아니다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요. 굳이 폐지라는 말을 쓴다면 폐지 당한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손병이 나란히 가지 않아도는 월화수는 이제 땜빵이 되는데 목금이 땜빵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이번 주는 다음 주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다음 주에는 이제 정상적인 편성을 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진행자들을 영입할 생각입니다. 뭐 몇 군데 접촉을 했는데, 하겠다는 분들도 있고. 근데 지금 뭐 우리 라디오 청취자분들 아시겠지만은 현재 이 라디오 제작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두 분밖에 없습니다. 임대영 PD하고 김효준 PD 두 사람밖에 없어가지고 이 무한정 방송을 또 할 수도 없어요. 그동안 하긴 했는데 진짜 두 사람이 아침 새벽에 나가지고 밤 12시까지 앉아 있어야 되니 그 사람 할 짓이 못 되죠. 그래서 할 수 없는 방송은 하지 마라 해가지고 저녁 현재 이제 이번 주말까지는 30분 늦춰서 방송을 시작하고 1시간 늦춰서 방송을 시작하죠. 민동기 뉴스바를 못하니까 1시간 늦춰서 방송을 하고 오전 8시가 첫 방송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30분간 이제 조간 브리핑으로 대체하는 김효진의 조간 브리핑으로 대체하는 걸로 시작을 해서 뉴스K 때 방송이 끝납니다. 조합원들도 양해해 주실 거라고 믿고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진행자들을 새로 섭외를 해서 시간을 늘려갈 겁니다. 그러려면은 또 PD를 다시 뽑아야 되는 일이 생길지도 모르겠는데 그거는 그때 가서 고민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까지의 이 상황을 말씀을 드렸고요. 자, 우리 주성훈 사무국장은 이제 늘 하는 얘기가 이유야 어떻든 간에 예. 사태가 이렇게 됐으니까 책임을 져라 이런 얘기들 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자기 생각을 좀 얘기해 보시죠. 아니, 일단은 제가 이제 뭐 책임을 져라는 얘기를 공식적으로 들은 바는 없고요. 네. 뭐 홈페이지 게시판은 그야말로 이제 자유 게시판 아닙니까? 조합원 게시판.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는 저는 난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여러 조합원들께도 이제 말씀을 드린 바 있지만은 네. 저는 어떤 게시판이 아무 소리도 없는 것보다는 네. 그래도 좀 시끌벅적하고 북적북적한 게 네. 조용하고 정말 뭐 이렇게 죽은 것 같은 네. 그런 조직보다는 낫다고 저는 긍정적으로 보는 입장이고요. 다만 저는 이제 저기 무풀보다는 악플이 더 낫다. 그렇죠. 이런 예. 얘기구만.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제가 이제 기자 생활동 하면서도 제가 기사 쓰면 이제 독자들의 반응을 보통 인터넷에 게재된 포털에 나간 그 기사에 달린 댓글들로 확인을 하잖아요. 네. 저는 댓글의 숫자는 셌지 내용은 일일이 보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뭐 좋은 평가도 있을 수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평가도 있고. 전 봐요. 예. 저 일일이 다 봅니다. 저는 안 봅니다. 숫자만 보고. 네. 저도 사람인지라 네. 또 어떤 글들을 보고는 뭐 대응을 할까 이런 또 감정이 생길 수도 있기 난 때문에. 사람이 아닌가 봐. 예. 보기는 다 보는데 아무 대응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뭐 연배도 되시고 하셔서 인생에 이제 달관의 경지에 이르셔서 그러신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저는 이제 그 공식적으로 그런 의견을 전달 받은 바는 없고요. 홈페이지에서는 뭐 어떤 게시판에 어떤 의견들이 있다는 건 또 조합원들이 알려주십니다. 뭐 요새 힘드시죠? 그런데 이제 또 이걸 싫어하시는 분들 힘이 안 드는데 자꾸 힘드신다고 해서 그게 힘든다라고 제가 말한 적도 있고요. 그러니까 뭐 힘내시라는 말씀들 감사하죠. 고맙고 그런데 저는 좀 식상한 표현이지만 의연하게 이 상황에 대처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누구라고 밝히진 않겠습니다. 해직 기자 한 분이 며칠 전에 저에게 이제 면담을 요구해서 봤습니다. 뭐 그렇게 오래된 시간이 아니죠. 왜냐하면 월요일 날 만났던 것 같은데 저희 기자간담회 앞두고 만났으니까 여러 가지 이제 제안 중에 실체는 그거였습니다. 요지는 오늘 이제 발족 기자회견을 가진 그 이른바 시민 공데이, 국민 TV 공데이라는 그런 게 있었어요?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오늘 11시에. 금시가 초문이냐? 예, 좀 뭐 거기에 현장에 가 있는 조합원들도 계시는데 한 2시쯤에 참석했던 조합원 한 분을 모시기로 했으니까. 또 오지랖도 넓으시네. 예, 얘기를 좀 들어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 얘기를 이제 대체로 해주시면서 뭐 이사회에 이 내용을 좀 전달해 주시고 이사회 피드백을 다시 전달해달라. 그날 오후까지 오전 11시에 만나서 이제 그래서 제가 서 이사장님이나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렇죠. 예. 김정희 이사님 또 김철수 이사님한테는 전화도 드리고 이제 문자도 드려서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내용이 이렇습니다라고 해서 또 뭐 이사회 입장은 전달해 드렸어요. 이제 뭐 전화도 하기도 그렇고 뭔가 좀 남아 있는 게 좋겠다 이런 답변이 갔다는 게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텔레그램 메시지로 그분한테 전달했고요. 전달하고 그냥 한참 지났는데 그분이 이제 그 요청을 한 거예요. 뭐 이 상황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 서영석 이사장과 조상훈 사무국장이
명예롭게 퇴진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해서 아니, 내야 불명예스럽게 퇴진하든 할 수 있지만 이사니까 직원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좀 웃기네. 우리 조직원을 조이사로 본 모양이구만. 그러니까 그렇게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사회 지금 감사 포함해서 이사 3인과 감사 1인 4명인데 조 국장도 사실상 이사회 버금가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지 않느냐. 그 양반은 진짜 주식회사에 대해서 정말 좀 무식한 사람이구만. 아니면 협동조합이죠. 주식회사가 아니니까. 아니 이사회는 주식회사도 있으니까. 똑같습니다. 예. 이사회에 총무국장이 와가지고 서기를 한다고 해서 총무국장 보고 너는 이사와 동등한 권한을 갖고 있다고 얘기한다면은 야 미친 놈이라고 얘기를 하지 그 정상이라고 하겠습니까? 네. 어쨌든 그런 중에 이제 저한테 사퇴 얘기를 꺼내서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반응했습니다. 서영석 이사장이야 제가 알기로는 8월 29일 날 임시총회에서 이미 물러난다고 제가 듣기로만도 한 100여 차례 들은 것 같아서 오죽하면 그런 얘기 좀 하지 말라는 얘기 들었겠어. 예, 너무 하지 말라고요. 그런 입장에서 이제 서영석 이사장의 입장은 그분의 입장대로 내가 존중하고 나의 의견을 묻는다면 나는 물러나지 않는다. 이유는 물러나라는 게 그게 무슨 뭐야 도대체. 그래서 이유를 또 묻더라고요. 이유를 물어서 제가 그렇게 답했습니다. 제가 물러날 일을 하지 않았고 정당합니다. 떳떳합니다. 그리고 저는 정치인이 아닙니다라고 답했고요.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라고 해서 우리 제도상으로 본다면 인사권자인 이사장이 나를 해고시키면 된다. 아이고 말도 안 되지. 우리가 지금 제작 거부를 한 직원들에 대해서도 징계를 할 때는 절차를 다 밟습니다. 인사위원회를 개최한다고 공고를 하고 그리고 징계 사유가 있는 사람들에게 징계 심의를 하니까 출석해서 자기를 변호하라고 통보를 하고 그런 상황에서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소명을 받아서 소명 다 받습니다. 그리고 내보내고 나서 이제 인사위원인 이사들이 모여가지고 징계 여부를 결정을 하죠. 그런 절차가 무시된 적이 한 차례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경험했는데 물론 이제 징계까지는 가지는 않았지만 사임한 이사 한 분이 사임서를 낸 와중에 홈페이지에 이제 저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징계 제청을 했다라고 올리셨죠. 나중에 그 글이 좀 삭제되곤 했지만은 그 과정에서도 이제 제가 아시겠지만 이제 이사회에 어떤 참석해서 서기 역할을 하면서 또 우리 정관이나 규정이 어떻게 됐냐라고 이제 질문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다 정관을 들고 와서 보실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절차에 대해서 제가 의견도 드렸어요. 그 이사님께. 그랬더니 법률 자문까지 받았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랬더니 저희 규정상 그럴 수 없다. 라고 확인도 해드렸는데 어쨌든 그 개인이 저한테 그 요구를 했을 때는 제가 제 개인의 판단이건데 그럴 수는 없다라고 했고 여기 내가 제가 그만둬야 될 직원으로서 직을 해임 당해야 될 사유가 있다면 그 사유를 밝히고 정당한 절차에 따라서 저를 해고하면 된다라고 이제 말씀드렸죠. 그리고는 더 이상 그거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근데 라고 얘기했습니다. 조상국장의 개인 케이스를 얘기할 필요는 없고, 회사는 임원과 직원으로 이루어집니다. 협동조합도 마찬가지고 임원은 책임을 물을 수가 있어요. 정치적 책임을 물을 수도 있고 법률적 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들은 임기는 정해져 있지만은 임기 도중에 퇴진하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또 스스로 사퇴할 수도 있고 그래서 현재 우리 미래협동조합 이사진들도 많이 사퇴를 하셔가지고 지금 3명밖에 안 남아있는 그리고 세 분들 중에서도 그만두고 싶은 사람들이 이까지 올라오는 분들 계시는 것 같긴 한데 이제 우리 미래협동조합 정관상 이사회는 3인 이상 15인 이내로 구성된다는 그 조항 때문에 3명 중에서 1명이라도 나가면 무정부 상태가 돼요. 그래서 그만두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법적 기구가 사라지는 거죠. 그렇죠. 이제 그런 상황이라서 임원에 대해서는 정치적 책임을 묻는 행위가 옳든 그러든 간에 그런 주장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직원에게 너는 그만두라고 얘기한다면 그건 폭력이죠.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 직원에 대해서 해고를 시킬 수 있는 것은 절차에 따라서 해고는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매우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혹은 누가 봐도 엄청나게 잘못이 되는 일을 했을 때 소속국장이 징계 제청을 하고 그래서 인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가장 중징계가 해고 아닙니까? 해고까지 할 수는 있죠. 그래서 조상훈 국장이 회사에 엄청난 피해를 끼쳤다고 생각이 된다면은 근데 조상훈 국장은 우리 구조상 참 잘못을 실제로 해도
징계하기 어려운 구조이긴 해요. 이게 보통 직원들이 잘못했을 경우에는 국장이 징계 제청을 합니다. 예. 그렇잖아요. 소속 국장이 현재 제도로 본다면 이제 저희 규정에는 이제 경영위원회가 그 실무국장일 경우에 징계 제청을 하게 돼 있는데 그렇죠. 그 이제 상임이사가 지금 이사장 한 분밖에 없어서 경영위원회 역할을 사실상 국장회의로 대체하고 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실무국장들이 저를 징계해달라고 제청하면 되죠. 되면 되는데 같은 국장끼리 맨날 얼굴 마주보고 있으면서 진짜로 엄청나게 파렴치한 일을 하지 않는 이상은 징계 제청이 어려운 그런 구조는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결국은 이사장이 결단을 내려야 된다고 보는 사안이에요. 예. 조상훈 국장이 진짜로 회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잘못을 범했다라고 생각하면 이사장이 결단을 내려서 국장들에게 조상훈 국장을 이사회에 징계 제청하겠다. 국장들 이의가 있느냐. 국장들이 또 이의가 있다고 얘기하면 못해요. 왜냐하면 경영위원회 역할을 국장회의가 하고 있기 때문에 국장회의에서 이거는 징계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판단하면 징계를 물리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지금 구조는 이제 이사장께서 실무국장회의를 주재를 하고요. 김정인 이사가 지금 이사회에서 결정해서 실무국장회의에 들어오고 계시고 나머지 이제 고국장 직무대행하고 민일성 국장 직무대행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이제 4대0 예를 들면 4대0으로 하거나 이제 3대1 뭐 2대2가 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인사권자가 의지를 갖고 있다고 한다면 할 수는 있죠.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할 수는 있는데 이제 구조적으로는 이제 조상국장을 징계 제청하기가 쉬운 구조는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건 이해를 해요. 근데 이제 아까 조 국장이 스스로 얘기했다시피 이사가 국장에 대해서 징계 제청을 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그건 근본적으로 그 정관을 고치면 돼요. 이사회에 실무국장들의 징계 제청권을 부여하면 됩니다. 혹은 이제 정관을 개정하면 될 일인데 현재 정관으로서는 이사가 실무국장을 징계 제청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뭐 취지는 이사가 그런 걸 무기로 해서 국을 장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훌륭한 조항이죠. 뭐 그게 결국은 좋은 거냐 나쁜 거냐는 나중에 따져봐야 될 문제이긴 합니다만은 이제 그런 점들을 아마 우리 조합원들은 이해를 잘 못해 하셔가지고 물러나신 이재정 전 이사가 조상훈 이를 징계 지정을 했는데 왜 위야무야 하느냐. 이게 징계 지정 자체가 성립이 안 됐기 때문에 안 한 거예요. 그러면은 그 이후에 조상훈 국장을 징계를 하려면은 국장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그만두면 안 됩니다. 하면 됐어요. 근데 그 이후에 아무도 문제 제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넘어갔다는 사실은 이제 이해를 해 주시고요. 징계가 나왔으니까 최근 상황과 관련해서 이제 그 어제 이사회 열렸죠. 인사위원회를 겸한 이사회 열렸기 때문에 저희가 뭐 인사위원회 그 지시에 따라서 오전 9시경에 이제 당사자들에게는 먼저 서면 통보를 했고요. 회사에 나오고 있지 않은 직원들이 이제 재작업을 하고 있는 대부분이기 때문에 전자우편을 통해서 이사장 직인이 찍힌 서면 통보를 하고 또 혹시 메일을 안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문자로 통보했습니다. 그래서 당사자 통보가 우선이고요. 그렇잖아요. 징계를 받고 안 받고를 당사자가 먼저 알아야지 제3자가 먼저 안다는 건 대단히 좀 예의에도 어긋나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밟았고 이후에 한 9시 반경에 이제 조합원들께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홈페이지에 공지를 했고요. 물론 누가 뭐다라고까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이사회 성명 때 그 결과를 발표할 때도 정직 2개월 1명 이렇게 발표했기 때문에 특정인을 거명을 안 했다는 얘기구나. 그렇죠. 예, 거명하지 않았고요. 물론 뭐 거명하지 않아도 짐작하시는 분들은 있겠지만 그 내용을 다시 좀 말씀을 드리면 그 기재된 내용 그대로입니다. 이제 7월 그 초에 이제 징계 제청이 됐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7월 20일 날 저희가 공표를 하면서 이제 17일 날 사실은 이제 이사회가 정회를 하면서까지 하루를 건너뛰어서 7월 17일까지 이어지지 않았습니까? 이사회에서 이제 징계 제청된 당사자들의 의견 또는 그 다른 직원들의 의견도 좀 청취해보고 최종 징계 심의를 종결하겠다. 그런 취지에서 정회를 하고 하루를 건너뛰었었는데 7월 17일 날 내려진 결정은 정직 2개월 1명, 그다음에 감급 10% 3개월 2명, 나머지 9명은 견책이었습니다. 저희 미디어 협동조합의 이제 징계의 종류, 취업 규칙과 여러 가지 규정에 있는 징계의 종류가 5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가장 낮은 징계가 이제 경고입니다. 경고고요. 그보다 이제 한 단계 위가 견책입니다. 견책은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심할서를 받고 각서, 다시는 뭐 이런 일을 하지 않겠다는 각서 정도를 받고 인사권자가 훈계하는 겁니다. 앞으로는 그러지 마라.
그다음에 이제 경고 견책 그 다음이 감급입니다. 감봉이라고 이렇게 기사가 나온 것들을 몇 번 봤는데 이제 감봉은 또 엄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 그 조합에는 감봉의 징계는 없습니다. 감봉은 연봉 자체를 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봉 뭐 한 3천 되는 직원을 징계로 해서 연봉 2,700으로 한다. 평생 가는 거죠. 월급과 연동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감봉은 없고 경고 견책 다음이 감급입니다. 월정 급여의 일정 부분을 감하는 게 감급입니다. 또 우리는 또 그게 제한이 있잖아. 그렇죠. 한꺼번에 뭐 얼마 이상은 못 한다라고 상한이 있기 때문에 10% 3개월이 최대치일 겁니다. 예, 그 감급이 있고요. 그 위가 정직입니다. 일정 기간 직원의 신분은 유지하지만 직무에 종사시키지 않고요. 주로 이제 집에 있죠. 뭐 주로 집에 있는 게 당연히 집에 있는 거고요. 자택 일종의 자택되기 비슷한 건데 급여를 주지 않죠. 직원의 신분은 유지됩니다. 그래서 정직 기간이라도 직원으로서의 어떤 의무나 이런 거는 충실히 이행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가장 센 징계가 이제 징계 해고입니다. 징계 해고 이렇게 5개로 돼 있는데 어쨌든 1심에서는 말씀드렸듯이 그 정직 2개월 1명, 감급 10% 3개월 2명, 나머지 9명 견책이었는데 어제 인사위원회가 많은 고심을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뭐 최종 토의를 하실 때는 저도 좀 밖에 잠깐 나가 있었는데 결정은 그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는 내용대로입니다. 재심을 청구한 직원들의 행위는 명백히 취업규칙의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만 인사위원회는 대상자 전원을 징계하지 않기로 했다는 내용이고요. 본인들이 이제 1심에는 그 자기 소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인사위원회 인사관리 규정상 그 징계 제청된 당사자들이 와서 직접 소명하고 일종의 자기 변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1심 때는 아무도 오지 않았었고요. 다만 어제는 그 이사장께서 주재하셨으니까 아셨겠지만 직원 2명이 와서 이제 그 12명 중에 자기 소명을 했습니다. 한 명은 이제 개인 자격으로 왔다고 했지만 누가 들어도 그냥 전체 의견이 이렇다는 그런 취지로 좀 얘기를 했고요. 또 한 직원은 이사회가 뭐 징계 제청된 직원들과 어떤 소통의 문제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잘 모르고 있는 부분을 본인이 아는 범위 내에서 좀 설명을 하고 싶다. 개인의 어떤 변명보다는 그런 취지에서 좀 긴 시간 출석해서 소명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어제 이사회가 낮 12시에 시작했는데, 물론 점심을 위해서 1시간 정의한 시간까지 포함해서 종료 시간이 17시 55분, 6시간에서 5분 빠지는 시간을 했고요. 뭐 아시겠지만 또 전 그 이사이셨던 그 이재정 변호사께서 이 징계 제청된 재심을 청구한 직원들의 법률 대리인 자격을 깜짝 놀랐어요. 어제. 예, 법률 대리인 자격을 인정해달라고 오셔서 물론 이제 저희가 문전박대하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저 이사장께서 우리 규정이나 전례 없는 일이지만 그래도 오셨으니까 어떤 얘기를 하실지 좀 청취하시겠다 해서 좀 상당 시간 한 2차례, 3차례 말씀은 들으셨고, 어떤 이 사안에 대한 뭐 법률 대리인으로서의 견해나 이런 걸 말씀하시지 않은 것 같고요. 제 기억에는 그냥 내가 이제 그 간청을 했죠. 저는 사실 이제 이재정 전 이사가 법률 대리인으로 인사위원회에 출석하겠다고 처음에는 이제 징계 대상자들이 법률 대리인을 출석시키면 어떻겠느냐 해가지고 메일을 보내왔었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 규정을 살펴보니까 대리인은 전례가 없다. 그래서 거절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대리인이 뭘 의미하느냐 그래서 법률 대리인이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누군가 있는가 보다 했는데 어제 이제 인사위원회가 열렸는데 이재정 전 이사가 오는 거 보고 좀 뒤로 자빠질 뻔했습니다. 아니 불과 며칠 전까지 이사의 일원이었는데 이제는 제작을 거부하고 있는 사람들의 측에 서서 법률 대리를 하겠다 하고 나서니까 저도 참 황당했죠. 그렇지만은 저는 이제 이재정 이사에게 간청을 했습니다. 뭐 그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만은 인사위원회에 이게 무슨 뭐 엄청난 해고 문제를 다투는 것도 아니고. 어제 심사 사안은 그 제자고 무단 개시 등 취업규칙 위반의 재심건이었죠. 예. 이걸 하는데 무슨 변호사가 대리인으로 전례도 없이 출석했다는 거는 진짜 우리가 참 받아들이기 어렵다. 제발 간청하니까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겠고 그 사전에 혹은 사후에 말씀을 들을 수는 있지만은 이건 좀
안 되는 말씀이니까 제발 부탁드린다 하니까 이제 이재정 이사도 뭐 수긍하고 나가셨죠. 예. 어쨌든 참, 말씀은 충분히 하셨고요. 예, 참 근데 그건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자, 이제 제가 그 청취자들 입장에서 이제 설명을 질문을 해볼게요. 예. 조합은 이 조국장을 징계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조합원이요? 예. 조합원이라고 하시면 이게 이제 이 출자한 조합원들 중에서 예. 아야 도저히 조상훈이 두 눈 또 못 보겠다. 예. 징계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 정관에 있습니까? 아니, 저 조합원들이 징계할 수는 없고요. 네. 임원에 대한 해임 요구권은 있습니다. 아니 이게 이제 정관에. 조상훈 국장은 임원이 아니잖아. 그렇죠. 이제 직원, 그러니까 저는 직원에 직원이기 대해서. 때문에, 예, 뭐, 제가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직원이 될 수도 있죠. 한 일례로요, 뭐, 유야무야 된 사건이지만은, 올해 초에요, 어떤 지역 협의회에서 그 운영진에서 메일을 보내왔습니다. 사무국의 어떤 직원에 대해서 징계를 해달라고요. 예. 징계 요구를 했네. 그러니까 조합원의 징계 요구가 있었구만. 그렇죠. 전례가. 그때 지역협의회 운영진이기 때문에 조합원이라고 봐야죠. 징계 요구를 해왔고, 이제 징계 사유는, 어떤 보안상의 허점으로 인해서 이제 뭐, 개인 정보가 밖으로 나간 것 같다라는 의혹이었습니다, 의혹. 그래서 이제 그 사건의 실체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그냥 이런 의혹이 있으니 이제 조사해서 뭐 해달라라는 요구였고요. 결국은 그 사는 한 달 전인가요? 철회됐습니다. 본인이 처리했습니까? 아니, 본인이 아니라 이제 그 지역 문제 제기를 한 지역 협의회에서 예, 철회를 했고요. 근데 뭐 예. 그런 거는 뭐 골치 아픈 얘기 할 예, 필요 그렇다고 없고. 하더라도 이럴 수는 있죠. 이런 문제를 이제 제보나 하는 거지 징계 제청권이 이제 조합원에게 있는 건 아니고요. 그걸 알고 그렇죠. 싶은 거야. 예. 조합원에게 징계 제청권 현재 정관으로는 없구만. 그렇죠. 이게 예를 들어서 어떤 직원의 뭐 비리나 이런 걸 제보해주면 회사가 그걸 조사해서 소속 국장이 징계 제청을 하는 거죠. 어떤 조합원들이 이런 문제를 제기했는데 알고 보니 당신이 취업규칙을 위반했고 이건 징계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라고 하면 소속 국장이 그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징계 제청을 하는 거지 조합원이 징계 제청을 해서 징계를 하는 절차는 저희 규정에 없고요. 그러면 이제 결론은 이거구만. 조합원이 직원을 징계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로서는 없다. 있습니다. 어떻게? 이게 어떤 방법인지 모르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뭐 이해하실 수 있고 뭐 그게 가능한 방법이냐라고 따져 물으실 수도 있는데 임원회 선거에 출마하셔가지고 이사가 되셔가지고 말 안 되는 얘기고 예.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는 없어요.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이사들이 그 직원을 징계하려면 절차를 밟아야 되고 충분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 거지 뭐 이사라고 아무나 징계할 수 있나 그럴 권리는 없다고 생각하고 이게 예. 이제 결국은 현재 정관상으로는 조합원이 직원에 대해서 불만이 있어도 징계를 할 수 있는 수단이 없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직원을 징계할 수 있는 거는 여기 이제 경영권과 인사권을 행사하는 분들한테 그 징계권이 위임된 거죠. 자, 조합은. 그러면은 이제 방법은 1번 정관을 개정하면 되겠네. 이제 정관이나 인사관리 규정 등을 개정하면 되죠. 그리고 이제 조합은 몇 명 이상의 연명으로 특정 직원의 징계를 요구할 경우 예. 인사위원회 해부할 수 있다. 그렇죠. 이렇게 고치면 되겠네. 예. 그래서 뭐 디테일하게 이제 들어가서 뭐 사실관계 조사나 뭐 이런 건 이제 나중에 따지면 그러니까 예. 이게 정관을 고치기 전에는 어려우니까 마음에 안 드는 직원이 있어서 얘를 좀 쫓아내고 싶으면은 일단 1번 정관을 개정하라. 예. 두 번째는 비리를 제보하라. 그렇죠. 이 두 가지네요. 예. 비리를 제보 받아서 이제 회사가 조사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결과를 바탕으로 지금 규정에 따라서 시스템에 따라서 징계 절차를 밟는 거죠. 예. 자, 그러면 이제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아니, 어제 이사회 얘기가 나왔으니까 네. 그 징계 재심만 한 게 아니고 또 몇 가지 결정을 하셨지 않습니까? 이사회에서 지금 이제 이사회 의사록 초안을 거의 오늘 오후 3시까지 확정해달라고 이제 사무국에서 그 이사님들께 메일을 보냈기 때문에 거의 이제 시간은 거의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재상 어제 다 한번 일독하셨기 때문에 특별히 이론은 없으실 것 같은데 임시총회와 관련돼서도 이제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궁금해 하시니까요. 임시총회 이제 장소, 시간은, 대략, 이사회에서 논의해서, 이사회 그 결과 브리핑에 포함은 돼 있습니다만은 이제 대관 문제가 남아 있었어요. 저희가 서울 마포구청 대강당을 대관하려고 했는데 이 마포구청의 대관 시스템이 먼저 그 직원들, 마포구청에서 쓸 일이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따진답니다. 우리 구청 행사, 자체 행사를 먼저 따지고 없을 경우에 한 달 전부터 이제 대관 예약을 받는다는 거죠. 저희가 8월 29일 날 지금 임시총회를 열기로 이사회에서는 의결하지 않았습니까? 아직
조합원들한테 공고는 안 했지만요. 총회 소식 공고는 안 했지만 이사회에서는 이제 의결했기 때문에 그렇게 알려져 있죠. 그래서 어제가 이제 7월 29일 딱 한 달 전이어서 제가 아침 7시에 이제 이메일로 대관 신청서를 보내고 9시가 되자마자 전화를 했습니다. 8시 58분에 했습니다. 솔직히. 왜냐면 이게 전화 거는 싸움일 수도 있어서 다행히 이제 저희가 1차적으로 신청을 해서 이번 8월 29일 임시총회는 이제 오후 1시에 개의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이사장께서 이렇게 정해 주셨기 때문에 서울 마포구청 대강당에서 합니다. 6월 6일 날 이제 임시총회를 거기서 하려고 했었는데 이제 연기가 됐었고, 그러니까 장소는 서울 마포구청 대강당으로 확정됐다는 확정됐습니까? 예. 대관이 됐기 때문에 혹시 이제 이 방송 청취하시는 분들 8월 29일 임시대의원총회에 관심 많으신 분들 마포구청 대강당으로 확정됐다는 낭보를 전해드립니다. 예. 미디어 협동조합원 여러분, 조합비 납입하고 계신가요? 조합원의 기본 의무는 1인당 월 1회 11,000원 이상의 조합비를 납입하는 것입니다. 조합비로 국민TV의 모든 콘텐츠를 만들고 그렇게 해서 세상을 바꾸는 힘을 하나하나 축적해갑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서울 전화 3144-7737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 방송의 제목은 급하게 쳤지만 쿱투데이입니다. 협동조합의 오늘 이건데 영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좀 이제 쿱투데이고 뭐고 하네 이런 거죠. 이제 조합 소식 알리는. 그렇죠. 이게 1시부터 3시까지는 원래 기존에 손명희 선생님이 이제 방송을 하지 않았습니까? 손명희 선생님이 다른 여러분들과 연대하셔서 중재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방송을 할 수 없다라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근데 뭐 손명희 선생님이 방송을 안 한다고 해가지고 방송을 폐지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급히 지금 여기저기 얼기설기 해가지고 임시 편성을 해놨고 이제 이 임시 편성도 확정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 이름도 다 안 바뀌고 있어요. 뭐 지금도 보면 손병이 나란히 가지 않아도 돼 있지 않습니까? 그 팟빵 게시판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예. 이제 내일부터는 바뀔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 시간을 뭘로 방송을 하긴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도저히 뭐 때울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사실은 이제 방송 안 하면 됩니다. 방송 안 하면 되는데 이게 우리 구조가 그래요. 저녁 7시 한 반까지는 무조건 방송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6시부터 7시까지 보이는 라디오, 예. 7시부터 7시 한 40분까지 뉴스케이가 있단 말이에요. 수중계도 되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방송을 그 뒤에 안 한 것은 치더라도 7시 40분까지는 방송을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이거는 뭐 우리로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죠. 만약에 이제 더 줄이려면은 보이는 라디오와 뉴스케이를 앞으로 당기면 되죠. 예. 근데 그건 그야말로 고도의 판단이 요구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옮길 수 없다. 이제 상수로 놓고 이제 하다 보니까 아침 시간을 늦게 출발을 하고 저녁에 일찍 끝내가지고 이제 방송을 일단 하자. 예. 라는 것이 저희들 정책이었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뒤에 있는 거 땡겨가지고 우리 명예순 선생님은 방송을 하시겠다고 해가지고 저녁 방송을 오전으로 땡겼습니다. 또 오전에 과거에 또 한참 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메꾸고 있던 중이에요. 근데 이제 1시부터 3시까지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이제 임시 편성이 다음 주부터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목금이 할 수가 없어요. 뭘 집어넣더라도. 그래서 이제 여기서 공짜로 쓸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방송도 해보고 이제 저고 그다음에 조상훈 국장도 있으니까 나와서 방송을 하는 거니까 뭐 그렇게 너무 고깝게 생각하지는 마시고요. 오늘 내일 아마 2번으로 끝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동안에 사실 뭐 하고 싶은 얘기들이 있는데 할 방법도 없고 해가지고 이제 했던 것들을 이제 Q&A 식으로 해보자 해가지고 하는 거니까 너무 뭐 듣기 싫으면 안 들으면 된다라고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일단 참고 들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뭐 왜 책임 안 지느냐 얘기를 갖다가 참 도돌이표입니다. 예. 수도 없이 하는데 조상훈 국장은 책임을 물을 방법이 없어가지고 책임을 못 묻는 거예요. 물론 이제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부터 의견이 엇갈리긴 합니다만은 조상훈한테 무슨 책임이 있느냐라는 사람들은 책임을 안 물으니까 책임을 묻지 않는 거고 조상훈 책임져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조상훈을 책임지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비리를 제보하거나 정권을 개정하시면 돼요. 현재 상태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예. 저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을 지고 8월 29일 날 물러납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물러났지 왜 못 물러나느냐라고 하는 또 묻는 바보 같은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지금 왜 안 물러나고 싶겠습니까? 물러나고 싶어요, 저도. 근데 저는 지금 물러나면 물러나야만 합니다. 이게 협동조합을 이제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협동조합 기본법을 개정해가지고 만든 협동조합은요, 그 협동조합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이유는 의결 구조가 일반 기업하고 다르기 때문에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겁니다. 일반 주식회사 같은 경우는 1주 1표제잖아요. 그렇죠. 협동조합은 1인 1표제입니다. 예. 그것만 다르지 기업이에요. 그래서 협동조합 이사장인 제가 일반 기업의 대표이사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사업자 등록증 이름이 제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바꾸려면은 다른 사람이 있어야 바꾸지. 법원에 등기도 해야 되고. 법원 등기도 해야 됩니다. 예. 어쨌든 법적 기관입니다. 이사장, 감사, 이사회는.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지금 그만두려면은 뭐 여기 열받으신 분들 오세요. 근데 오신다고 해서 또 이게 정당하게 선출된 사람이 아니면 또 할 수가 없으니까 그것도 예.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책임을 지고 전 지금이라도 당장 물러나고 싶은데 현실적으로 물러날 방법이 없어가지고 8월 29일 날 제발 이제 좀 열어주십시오. 이제 한 달이 이제 네. 안 남았습니다. 어제 원래는 딱 한 달 남았는데. 제가 이 책임을 지고 6월 6일 이제 물러나겠다. 물러나려면은 우리 조합원들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사장을 바꾸고 싶으면은 반드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어야 됩니다. 임시대의원총회 없이는 이사장을 바꿀 방법이 없어요. 법적으로. 그래서 지금 물러나신 이재정 이사가 서영석 이사장이 대외적으로 신망이 안 좋으니까 물러나시는 게 좋겠다 해가지고 대외적으로 신망이 안 좋은 사람이 어떻게 이사장으로 있느냐. 저는 물러나고 싶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이사장을 해야 되는데 당신이 하시라. 그랬더니 나는 못 하겠다. 그래서 그러면은 물러나라고 한 사람이 안 하면은 다른 사람을 데리고 와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데리고 오겠다. 그래서 데리고 오는데 무슨 또 조건이 있대요. 그럼 뭔 조건이냐? 백서를 만들겠다. 그래서 그걸 만드세요. 근데 백서는 시간 관계상 못 만드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사장 후보로 어떤 분을 추천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6월 6일 날 이제 드디어 책임지고 물러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6월 6일 날 임시대의원총회를 소집을 했는데 그분이 우리 이재정 전 이사님이 모시고 오신 분이 또 역시 마지막에 고사를 하셨죠. 이게 미래협동조합이 어떻게 도저히 맡을 수 없는 자리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이제 저는 원래 6월 6일 날 책임지고 물러나려고 그랬는데 우리 이재정 전 이사님께서 모시고 오신 분이 고사를 하는 바람에 6월 6일 임시대의원총회를 못 열었어요. 그래서 8월 29일 날 열어서 그럼 내가 물러나겠다 해가지고 지금 못 물러나는 거니까. 원하지 않게 임기가 연장이 된 셈이죠. 예. 그러니까 그런 점을 좀 아시고 얘기해 줍시사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내일이라도 물러나고 싶어요. 그리고 또 보니까 임시대의원총회를 좀 빨리 소집해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심정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절차에 따라서 지금 가장 빠르게 소집할 수 있는 시간이 언제죠? 지금 이제 8월 29일로 예정을 해가지고 그 임시총회 준비를 한 과정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아시겠지만 지금 이제 임원 선거를 관리할 선관위가 구성된 상태고요. 네. 예. 가장 임박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임시총회가 오는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것이 8월 5일 날 임원 선거 공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네. 지금 이사회에서 결정한 게 이제 다 공지돼 있지만 이번 임시총회에서 이사 4인을 보선하기로 했고요. 네. 그다음에 업무집행 감사를 할 감사 한 분을 더 추가로 네. 선임하기로 했죠. 지금 이제 이사회 말씀하셨지만 이사장 포함해서 이사 3인 그다음에 감사 한 분 이렇게 이제 4인 체제로 돼 있습니다. 이사회가. 아시겠지만 감사는 이제 의결권이 없으시고요. 물론 이제 이사장도 의결권이 없습니다. 가부 동수일 때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그렇게 돼서 어쨌든 간에 이제 이사 4분을 보선하는 임원 선거 여기 좀 많은 관심들을 가져주시고 네. 물러나시는 입장이니까 또 여러 조합원들이나 또 조합원이야 가능하죠. 지금 이제 조합원이 아닌 그 이사 후보를 추천할 수 있는 그런 이사 정수가 안 되기 때문에 네. 어차피 조합원밖에 출마할 자격은 조합원밖에 안 됩니다. 네. 당연한 얘기인데 네. 서영석 이사장께서 많은 분들한테 또 조합 임원 선거에 출마하라고 많이 권유하셨죠. 네. 예. 와서 좀 들여다 보시고 네. 직접 한번 해 보시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제가 조합원들 중에서 이런저런 의견들이 많으신다는 걸 알고 있어요. 예.
뭐 현재의 이사진들을 불신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근데 이제 이사진의 불신을 뭐 하시는 거야 자유니까 하겠지만은 이사진을 뭐 내 마음에 안 드니까 내일 당장 모가지 잘라 이런 주장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 논리라면은 직원들 네 마음에 안 드니까 내 마음대로 잘라 했을 때 누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것은 이제 절차에 따라서 예. 움직여야 되는 건데, 그래서 뭐 저는 이제 뭐 물러나고 싶은 생각은 꿀떡 같아가지고 당장 물러나고 싶은데 할 수 없이 8월 29일까지 꾹 참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은 이게 그래요. 사람들 참 잘못 보는 건데, 물러날 사람은 대충 하고 넘어갑니다. 뭐 욕먹을 이유 없잖아. 솔직히 얘기해서.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물러날 사람들은 이제 보통은 그렇게 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할 일을 끝까지 하고 갑니다. 이게, 여기, 미래협동조합의 뭐 제작 거부자들을 대표하는 기구 중에 그 비대위원으로 선임된 사람 한 명 있었죠? 그 사람이 이제 프리랜서요. 네, 프리랜서. 프리랜서인데 이제 노조원 자격을 인정해달라고 네, 해서 이제 7월 24일이었죠. 네. 그 이른바 이제 그 제작 거부하는 아니, 그 직원 부분은 대표들하고 나중에 따로 얘기를 예. 하겠는데, 그 양반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끝까지 왔잖아요. 그 비대회의 멤버라고. 7월 24일까지 와가지고, 예. 그래서 왜 왔느냐, 내일 그만둘 사람이 그랬더니. 아니 오늘이 마지막 날이었어요. 그날이 마지막 날이었죠.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예. 존경합니다. 그랬습니다. 예. 마찬가지로 저도 끝까지 최선을 다합니다. 그래서 뭐 제가 물러날 사람이라고 해서 유야무야 넘어가지는 않고요. 최대한 절차를 따져서 절차에 맞게 할 일은 하고 나간다. 그러니까 저를 신뢰하는 사람들은 그만둘 사람이니까 대충 하고 나갈 거다라고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또 저를 미워하는 사람들은 진짜 더 미워할 이유가 될 수도 있겠는데, 뭐 제가 그렇게 생겨먹으면 어떡하겠습니까? 나가는 사람이 왜 뭘 그렇게 다 하려고 하느냐. 하려고 하느냐. 예. 예, 그런 반론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예. 근데 하여튼 뭐 저는 끝까지 할 일은 하고, 물러날 생각입니다. 자, 이제 저 부분을 좀 한번 짚어봤으면 좋겠어요. 예. 아니, 나도 노조위원장을 했던 사람이고. 몇 대 노조위원장이셨죠? 몇 대인지 잘 몰라. 그리고 제가- 우리 국민일보 노조위원장. 예, 제가 기억하기로는 6대 아니면 8대였을 겁니다. 8대쯤 됐을 겁니다. 그때가 뭐 정원교 위원장이 앞에 하셨죠. 정원교가 내 뒤에 했을걸? 그렇다고 하면 6대가 맞고요. 안 그렇다고 하면 8대쯤이 맞습니다. 하여튼. 지금 사장을 맡고 계시는 그 최삼교 선배가 4대 노조위원장이었습니다. 아, 그래요? 국민일보에. 제가 노조위원장 했을 때는 조영우 사장이었나? 그럴 겁니다. 아, 여하튼. 예. 노조위원장을 딱 했던 사람인데 왜, 그게 어떤 분이 그런 애한테 전화를 하더라고요. 왜 노조를 인정 못 하느냐고.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이거 뭐 노조 탄압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한다. 예.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저는 뭐 나름대로 설명을 해드렸는데, 우리 또 노조 전문가 조상훈 국장의 설명을 한번 들어봐야 우리 청취자들도 뭐 하다못해 반론이라도 할 것 아닙니까? 예, 예. 뭐 수긍하는 사람들은 물어볼 필요도 없을 거고, 예. 야, 어떻게 이제 노조를 인정 안 하는 거야? 니들이 노조위원장 출신들이 그게 노조를 그렇게 탄압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데 대해서는 나름대로 이유는 있을 것 같은데 예. 들어보죠. 이제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이제 통칭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이제 실질이 그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이제 단체 협약 그 계약을 위반했다라고 한 당사자가 그 주장이 맞죠. 사실은 회사가 그 노동조합하고 체결한 게 이제 단체 협약이지 않습니까? 네. 그 계약은 서로 잘 지키자고 한 거잖아요. 네. 이제 그 계약을 일방이 파기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계약을 유효하게 하려면 계약을 위반한 사항을 이제 해소하라는 게 회사의 입장이었던 거고요. 아시겠지만 그 제작국 PD 한 명이 이제 전체 이메일로 문제를 제기하고 그다음에 임직원 전체에게 또 메일을 보냈고요. 뭐 어제 인사위원회 과정에서도 드러났지만 이제 사실관계가 틀린 그런 제안서를 또 내지 않았습니까? 5월 14일 날 그 고우국장하고 이제 민일성 국장한테 함께 제출한 제안서인데 징계 제청을 하지도 않았고 징계를 하지도 않았는데 그 제안서에 징계를 철회하라고 돼 있습니다. 내린 징계를 철회하라고 5월 14일 날 제안서예요. 징계를 한 거는 결정한 건 7월 17일인데 5월 14일자 제안서에 그러니까 미래를 이미 예측을 하고 징계를 철회하라고 썼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고국장 입장에서도 이런 제안서는 받아들이기가 힘들겠다는 생각을 해봤고요. 이제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그 직원들이 이제 어떤 프로세스, 논의의 프로세스를 갖춰서 어떻게 움직인다는 거는 사실 뭐 노조를 회사가 사찰하고 그러지는 않지만 직원들 간에 오가는 말을 통해서 다 알죠. 그리고 아시겠지만 초기에 여기 근무하다가
퇴사한 직원들의 숫자가 꽤 있습니다. 네. 그 직원들하고도 또 지금 제작 거부하고 있는 직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소통을 하는 모양이에요. 아, 우리 조상욱 국장은 설명을 너무 장황하게 네. 하는 게. 그래서 야. 예, 그래서 왜 노조를 인정 못하느냐? 초기에 어떤지 기억나시죠? 네. 대자보를 붙였을 때 네. 제가 분명히 얘기해 줬습니다. 네. 이건 노동조합을 통해서 해야 여러분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그때는 적법한 노동조합이었잖아. 그렇죠. 네. 예, 노조로 뭐 인정 안 할 때가 아니에요. 5월 19일이었기 때문에 이거 노동조합하고 얘기해서 해라. 그래야 이 대자보도 안 떼고 못 떼고 회사가 못 뗍니다. 왜냐하면 단체협약에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거는 단체협약 위반이면은 그 회사가 부당 노동행위를 예. 했고 이거는 처벌 사항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제발 노조를 이용해라. 그게 여러분들을 보호받을 수 있고 회사가 이거를 훼손할 수도 없다라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노조를 통하지 않고 붙였어요. 왜 그랬냐고 하니까 답변 아시잖아요. 노조를 이용해서 붙이면 일이 밖으로 커질까 봐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 앞뒤 안 맞는 얘기지. 예, 그렇죠. 그 커질까봐 걱정하는 사람들이 구청에만 붙이면 됐지. 고우국장 대화 좀 합시다. 대화 좀 하시다라고 고우라는 사람을 특정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카페 앞뒤도 붙이고. 아니 구청에만 붙이면 됐지. 6층하고 카페는 왜 붙이는 거야?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이제 뭐 그 상황이었고 네. 이후로도 이제 대접을 한번 더 붙였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제발 노조를 이용하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 노조 인정 문제가 왜 생겼느냐? 7월 5일 날 7월 6일입니다. 제가 노조 당시 사무국장인 홍성필 간사로부터 김효진 노조위원장이 사퇴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저 주말 사이에. 그때 김효진 전 노조위원장이 정직 중인 징계 정직 중이었죠. 어쨌든 뭐 그 이유는 모릅니다만 사퇴했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알기로는 이제 노조 임원 선거가 7월 달에 있어야 됩니다. 네. 7월 달에 있어야 되는데 그게 임기를 한 달도 아니죠. 보름 남겨두고 이제 사퇴를 표명한 거구만. 그러면 제가 회사에 노조 임원 선거에서 어떻게 할 입장은 아니니까 그 자체가 이제 노조 활동에 개입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럼 보름이면 자기들이 임원 선거를 할 모양이다라고 했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뭐 프리랜서들도 노조에 가입하고 뭐 그랬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차 싶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단체 협약을 쭉 보니까 회사와 노동조합이 서로에게 통보할 의무사항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통보 의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회사는 인사 발령할 때 미리 이렇게 알려줘야 되고 우리 알려주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징계위원회 열 때 노동조합과 당사자에게 알려주고 이런 의무 잘 지켜왔거든요. 서면으로 항상 이사장 도장 꽝 찍어서 제가 결제 받아서 그렇죠. 보내드렸잖아요. 근데 노동조합이 우리한테 통보해야 될 의무사항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은 노동조합 임원진의 변경. 그러니까 노동조합 위원장이 바뀌었으면 노동조합이 저희한테 서면으로 통보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노동조합에 가입한 그 내역 누가 이게 조합원 가입과 탈퇴. 네. 왜냐하면은 제 생각이 뭐냐면요. 우리 보통의 우리가 인정하지 않고 있었지만 보통의 노동조합은 노동조합 조합비를 뗍니다. 거기에서 그렇죠. 특정 퍼센티지를 원천 징수를 하는 거예요. 네. 사전 공제하는 건데 그걸 알려줘야 격리 담당 직원이 조합원 예를 들면 임대형 조합원에서 조합비 12,000원 얼마 뗀다. 이거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필요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전체 공제해가지고 그걸 이제 노조 사무국에다 전달하는 거죠. 계좌로 주는 거죠. 네. 그것 때문에 노동조합 가입 탈퇴 이걸 알려주게 돼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는 사실 필요 없는 거네. 예. 근데 단체 협약이 있으니까 어쨌든 그 취지인지는 모르겠지만은 단체 협약에 노동조합 가입과 탈퇴를 통보하게 돼 있고 임원의 변경 사항을 통보하게 되는데 그 절차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왜 그랬지? 김효진 노조위원장 이후에, 뭐, 간과해서 그랬는지, 몰라서 그랬는지 모르겠으나, 그래서, 차제에, 노조위원장이 사퇴했다고 해서 제가 그랬죠. 그러면 위원장 직무대행을 누가 맡느냐 했더니, 당시 노조 사무국장인 홍성필 간사가 노조위원장 직무대행을 맡는다는 거예요. 그것도 이상하네. 원래 보통 노조위원장이 그리고는 부위원장이 맞잖아. 그렇죠. 부위원장이 누구였죠? 유지연 씨였죠. 유지연 PD. 이번에 징계 대상이었던 유지연 PD인데 왜 보면 부위원장이 위원장직을 선결 안 하고 사무국장한테 넘겨줬죠?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건 노조 내부의 사정이기 때문에 제가 그것까지는 하여튼 이제 홍성필 사무국장이 위원장 직무대행을 했구만. 그렇죠. 그래서 노조위원장 직무대행이니까 저 이사장 직인해서 제가 보여드렸죠. 서면으로 노조 임원 변경 사항과 노동조합 가입 사항을 그 단체 협약에 따라서 통보해달라. 몇 월 며칠까지 통보해달라라고 했더니 바로 해줬어요. 딱 보니까 뭐 위원장은 누구로 위원장 직무대행 누구로 바뀌었고 노조 조합원 명단에 프리랜서들이 쫙 있는 겁니다.
딱 보니까 우리 단체 협약 2조에 이 협약에 이제 적용 대상 해가지고 사실상 이제 사실상이 아니라 써 있습니다. 위임 사무자, 처리자, 가로 열고 프리랜서하고 실무국장 회의에 참석하는 멤버들은 사실상 사용자 편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이 협약에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건 이제 국장들 얘기고, 그렇죠. 프리랜서는 이제 따로 규정한 거구만. 아니, 같은 조항이 있습니다. 같은 조항인데, 예. 프리랜서가 뭐 사측 이익을 대변하기 때문에 하는 건 아니잖아. 그렇죠. 컴마가 찍혀 있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요걸 바탕으로 또 노무사 의견도 들어봤고, 저도 노동법을 살펴봤어요. 그리고 저희가 프리랜서를 선발할 때 채용이라고 하지 않고 분명히 여기 채용된 직원이 아니다. 그리고 개인 사업자다. 그래서 원천징수일할 때 3.3%만 뗍니다. 그 개인 사업자 사업소득세하고 그 10분의 1을 하는 주민세. 이제 이 부분을 가지고 노조를 인정하겠다고 바로 통보한 게 아니라 이사장께서도 아시겠지만 네. 이 상황을 7월 10일까지 좀 해소해달라. 이건 누가 봐도 단체협약 위반이고 거기 또 몇 가지 있었습니다. 이 통보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분도 앞으로 단체협약을 잘 지켜달라고 했고 또 대자보 게시 역시도 회사와 협의해서 게시판을 해달라고 하면 우리가 지정을 할 테니까 그런 단체협약을 좀 준수해주고 이런 단체협약 위반사항을 좀 해소해달라. 7월 10일까지. 근데 못하겠다고 한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응해서 회사는 그러면 이 단체협약을 회사하고 노동조합이 맺은 계약인데 파기해야겠다는 의미 아니냐라고 해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노동조합으로 실질적으로 노동조합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통보한 거죠. 그러니까 노동조합을 인정하겠다는 게 아니고 이런 과거에는 합법적인 노동조합이었지만은 예. 이런 단체협약을 어긴 당신들은 예. 그 합법적인 노조를 인정할 수 없다. 이런 얘기네. 그 위반상을 해소하면 지금이야 노동조합을 인정할 수 있죠. 회사가. 그렇죠. 예. 그런 얘기고 나는 뭐 노조 아님이라고 노조를 없애려고 한다 그런 건 정말 아니고요. 다들 그렇게 알고 있더라고요. 네, 아니 니들 도대체 노조인가 했던 새끼들이 말이야. 노조를 인정해가지고 노조로 탄압하는 게 말이 되느냐.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 노조의 적법성, 계약 당사자로서의 정당성을 확보하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이제 회사의 주장이겠네. 그렇죠. 이게 회사가 주장하기를 당신네들은 여차여차 이유이기 때문에 합법적인 노조를 인정할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노조는 왜 뭐 비대위인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정상적으로 해야 되는데 노조 비대위는 우리는 회사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갈리고 있는 거군요. 제가 한 가지 그 의문이 드는 게 뭐 노조 내부에서 이제 그 알아서 할 일이지만 그 일반적인 노조에서 알아서 할 일입니다. 저희 회사가 개입할 얘기도 아니고 7월 제가 알기로는 20일이 노동조합 창립일로 알고 있습니다. 7월 20일이 그리고 위원장의 임기가 노동조합의 운영 규약상 1년입니다. 그러면 오늘이 7월 30일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상황이었다면 차기 노동위원장이 나와야 지금 되나? 노조위원장이 새로 선출돼서 뭐 회사하고 얘기를 하고 있다거나 그래야 되는데 지금 뭐 비대위 체제로 그러니까 그 노동조합을 조합원으로 구성되어서 있는 직원들 사이에도 의견이 갈립니다. 당신들 비대위가 적법하게 비대위 체제를 전환 된 거 맞냐? 노조원의 총리에 따라서 한 거냐? 그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그건 있습니다. 뭐 그건 그쪽 직원들이 알아서 할 일입니다. 사실. 아니, 근데 이제 이거는 물어볼 수 있지. 나는 그런 적이 없는데. 네. 그 조상훈 사무국장은 노조를 파기하기 위해서 정상적으로 노조위원장을 뽑는데 방해했습니까? 아니 그렇지는 않았죠. 관여하지도 않고 언제 선거가 열리냐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예. 그러면은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되겠네. 어쨌든 회사가 노동조합을 없애려고 한 건 절대 아니라는 것. 단체 협약을 올 2월 달에 사용자 대표인 그 서영석 이사장하고 당시 근로자 대표인 노동조합 위원장인 김효진 위원장하고 사인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서로 문서 2개에서 교환을 했잖아요. 그 계약서를 지키자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계약서를 위반하고 있는 사항을 해소해라. 신속하게. 그래서 제가 편법까지 알려줬어요. 팁으로. 회사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 그런 얘기 할 필요 없어. 뭐 팁 같은 얘기. 조언을 해줬다는 얘기죠. 이게 결국은 이제 이런 거네. 회사에서 니들은 합법적인 노조를 인정할 수 없다. 라는 얘기구만. 노조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렇죠. 예. 그러면은 결국은 우리가 인정 안 한다고 해서 그건 회사의 주장일 뿐이고. 예. 노조가 노조 아닐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적법성을 예. 그 회사가 부인했다고 해서 예. 적법하지 않은 건 아니잖아. 그렇죠. 이제 여기와 이제 딱 맞아떨어지는 케이스는 아니지만 그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있잖아요. 정부가 이제 법의 노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노조 아니면. 그거 비교하지 마. 뭐 네. 우리가 정부야. 그건 아닌데 뭐냐면 이제 저거예요. 핵심은 뭐냐면 노조
합법적인 노조로 인정한다, 안 한다. 그게 뭐냐면 저희가 노동조합. 싸우면은 법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 얘기 아니야. 노동조합을 없애려는 취지가 아니기 때문에 자, 이게 단체 협약을 위반했다고 회사는 주장하고 노동조합은 아니라고 하는데 그러면 충돌하지 않습니까? 뭘로 가려야 되겠습니까? 한쪽이 우리가 계약을 깼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우리는 계약을 깬 적이 없다라고 한다고 한다면 일반적인 계약 관계에서 어떻게 갑니까? 결국은 분쟁이잖아요. 그럼 법원으로 가죠. 그렇게 가면 불행한 일이죠. 예. 네, 이제 제가 정치적인 인간이다라는 이제 평가를 얻게 된 원인이 됐는데, 그때가 언제였는지 날짜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제 그 이른바 노조 비대위와 회사 측이 7월 24일입니다. 예, 만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지난 금요일이요. 예. 만난 적이 이제 있었는데, 사실은 노조 비대위를 인정하느냐 마느냐 문제 때문에 사실상 시작도 못하고. 손명희 선생이 이제 중재로 나서서 7월 24일 오전 9시입니다. 예. 금요일. 했는데 결국은 노조 비대위를 인정해달라. 인정을 못한다면은 우리는 대화할 수 없다. 예. 이제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박차고 나가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노조로 인정하지 못하는 것은 여차여차한 사유가 있는 건데 예. 그 사유를 해소하면 바로 인정을 할 거고 그리고 그런 사유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제 서로 의견이 많이 갈리니까 그럼 한번 협의를 해보자 하면 협의를 할 용의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다짜고짜 무조건 인정해라. 인정 안 하면 대화 못 하겠다. 예. 라고 얘기해서 이제 사실상 이제 결렬이 됐던 건데 그때 이제 성지훈 기자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이유, 노조를 인정해달라고 하는 이유를 설명했죠. 이유를 설명하면서, 이제 우리가, 노조 비대위가 적법한 것으로 인정이 된다면은 노조 비대위가 성립한 이후에 했던 모든 것은 다 무효다. 회사의 행위는 무효다. 정확한 워딩은 무효다라고 얘기를 하던데 그런 취지로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노조 비대위로 회사 측이 인정을 하신다면은 징계도 무효가 되는 거고. 조직 개편도 무효고. 조직 개편도 무효가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인정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 참, 성지훈 기자를 보고 좀 약간 좀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마음을 이따손 치더라도 그건 숨기고. 예. 아니, 노조 왜 인정 못 하느냐. 노조위원장 출신들이 그게 오히려 더, 명분으로 맞는 얘기거든요. 당신들도 노조 인정을 한 사람들이 말이야. 노조로 인정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얘기해야 이제 그나마 설득력이 있을 건데 인정하세요. 인정하면 다 나가리예요.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참 기가 좀 막혔습니다. 이게 뭐 전략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그 얘기를 이제 대전에 가서 했더니 봐라. 자기들 한 얘기를 옮긴 건데 이 사장이 말이야 노조로 비대위를 인정하면은 그것도 다 나가리 되기 때문에 못한다는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는 걸 보고 야 진짜 참 요즘에 애들이라고 했다고 또, 그거 어디서나 한 얘기야. 애들이라고 얘기했다고 천당에 씹어대던데, 뭐 애들이라고 사실은 뭐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공식적인 자리가 아니라면은, 저는 공식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애들이라고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요즘 직원들 참, 함부로 대하기 어려운, 진짜 절차와 법규를 더 엄밀하게 준수해야 했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예. 노조 문제는 이 정도로 이제 넘어가도록 하죠. 예. 이제 그 부분은 사실 법으로 가서는 안 되고, 저는 지금이라도. 제가 그냥 회사 대표는 아니지만, 나름 생각해본 안은, 아까 팁이라고 얘기했지만, 결국 그거거든요. 지금 이제 프리랜서가 5명 남아 있습니다. 아까 예로도 드셨잖아요. 7월 24일 날 제작 거부하는 직원들. 또 프리랜서는 제작 거부를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제작 거부 안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네, 안 하고 있고, 비대위원으로 참여했던 프리랜서도 비대위원이면서도 또 노조원이라고 주장했지만 제작 거부는 안 하고 다 했어요. 다 하다가 또 JTBC로 가버렸지. 예, JTBC로 이제 취업한 것도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또 프리랜서로 갔습니다. 그건 모르는 거지. 하여튼 JTBC로 옮긴 건 확실하잖아. 그렇죠. 예. 갔는데 제가 이제 뭔가 아까 팁이라고 얘기했지만 저 같으면 그러겠어요. 저 같으면 프리랜서 5명한테 양해를 구하고 잠깐 노조를 탈퇴해 있어라. 재가입 쉽습니다. 노조 탈퇴는 노조위원장이 오케이 하면 다 가입 탈퇴가 되거든요. 근데 무슨 부당한 사유로 해가지고 노조 총의에 맞서서 당신들이 제작 거부 안 하니까 징계하는 것도 아니고 제명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잠깐 나가 있어라.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 노조 지위가 확보된다. 그래서 우리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그때 또 단체 협약을 위반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가입을 시키든가 아니면 단체 협약을 개정하자고 하면 하든가. 되면 프리랜서도 인정해달라라고 하면 되는 건데 그런 게 편법이라고 생각해서 뭐 자존심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구상들은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 같으면 한번 해보겠다는 거죠. 근데 이제 프리랜서를 노조원으로 가입시키는 문제는 이제 뭐 우리 정의의 입장에서 서면은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문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회사 입장에서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예. 솔직히 해서 그리고 한 가지 이제 급여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저 비정규직이나 이런 거 좀 최소화하려고 노력했었고요.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사실 그 직원 제약업하는 직원들한테 그 직원들이 이제 저희가 인사위원회에서 이제 징계하지 않겠다고 결정됐지만 이제 정직 2개월을 결정한 1심에서 결정한 직원이 생기니까 그 직원들이 이제 회의를 열어서 그렇게 결정했다는 거죠. 각자 월급을 객출해서 정직당한 직원들에게 좋은 일이죠. 예, 급여를 보줘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그러면 얼마 전에 그들 주장으로 회사가 부당하게 해고했다고 하는 프리랜서 2명에 대해서도 그렇게 해서 월급을 작출해서 생계비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했더니 거기에 대해서는 또 아무 말을 안 한다는 거죠. 조상욱 기자 그런 얘기 하지 마. 그러니까 욕먹는 거야. 아니 논리적으로 따져보세요. 아니 근데 그 자기들 아픈 부분을 굳이 지적할 이유가 뭐가 있어. 그냥 그런가 보다고 넘어가면 되는 거지. 자, 미디어 협동조합원 여러분, 조합비 납입하고 계신가요? 조합원의 기본 의무는 1인당 월 1회 11,000원 이상의 조합비를 납입하는 것입니다. 조합비로 국민TV의 모든 콘텐츠를 만들고 그렇게 해서 세상을 바꾸는 힘을 하나하나 축적해갑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서울 전화 3144-7737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네, 임시 편성하고 있는 쿱투데이 조합의 소식. 예. 뭐 조합 오늘 이 정도 되겠죠. 한글로 굳이 번역을 한다고 한다면 원래 아시겠지만 이제 그 손병희의 나란히 가지 않아도 그 프로그램에 이제 뭐 오후 시간대 그 요일별 코너 있습니다. 그게 방송될 시간인데 다 아시겠지만 이제 저 출연진 한 30여 명이 점차 숫자가 늘었어요. 제가 그날 문자를 손병희 선생님으로부터 한 4번 연달아 받았는데 31명입니다. 32명입니다. 33명, 34명까지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만 보내셔도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네, 참 손병희 선생님한테는 참 유감이 많습니다. 참. 예, 그래서 이제 저 서 이사장 표현대로 폐지를 당한 그 프로그램을 결방, 방송을 정파할 수는 없기 때문에 임시 편성으로 해서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예. 뭐 반발은 있겠지만은 지금까지는 우리가 공개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우리는 사실 전파는 아니지만은 방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할 수는 있지만은 가급적이면 이제 자제해 왔는데 이번에는 그 롤플레이 내가 이제 이른바 노조 비대 입장에 한번 써볼 테니까 예. 조성훈 국장이 뭐 반박을 해라.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한번 진행해 보자. 그래서 오늘 내일은 이제 그렇게 진행될 것 같아요. 근데 다음 주는 이제 정상 편성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제 또 모르겠는데. 확약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렇죠. 최대한 노력을 해야죠. 그렇죠. 예. 정상 편성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뭐 섭외도 하고 저도 지금 당장 오늘도 끝나면은 사람들 만나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진행자 섭외 현재 중에 있기 때문에 이제 다음 주쯤 되면은 조금씩 정상화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는 방송이니까 뭐 게다가 또 손병희의 나란히 가지 않아도 시간에 완전히 정반대되는 방송을 하니까 뭐 기분이 나쁘실 수는 있는데요.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이제 직원들한테 들은 게시글 중에 제가 제일 마음에 든 글이 하나 있었어요. 뭔데 조사훈 국장 천수하시겠네요. 욕을 많이 먹어서 오래 산다. 네. 뭐 서 이사장님도 못지않게 천수하실 것 같고. 아니, 나는 조상훈 국장보다는 절반밖에 못 살 것 같아. 욕을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들어가지고. 예. 그리고 오늘 뭐 조합원들이 다 아실 겁니다. 뭐 저도 어제 저녁에 이제 문자를 받았고요.
이제 아까 노동조합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미디어 협동조합의 노동조합 단체 협약을 위반한 상황 이전에 그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기업별 노동조합이고요. 마포구청에 신고가 돼 있는 노조고요. 언론노동조합은 아닙니다. 산별에 아직 가입하지 않았고요. 언론노동조합은 산업별. 예, 산업별. 민주노총 산하. 일종은 직종별. 그렇죠. 예, 전국 언론이라는데 종사하는. 그 우리도 그렇죠. 사실 가입할 자격은 되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절차는 이제 조합원 총회를 열어서 의결하면 됩니다. 노동조합 조합원 총회를 해서 의결하면 함부로 되고. 의결하시면 안 됩니다. 돈 내야 됩니다. 그렇죠. 이제 그 산별 조합비 보통은 한 4분의 1을 냅니다. 4분의 1을 이렇게 조합비를 거둬서 이제 산별 상급 단체죠. 상급 단체 내야 되니까 이제 뭐 그런 상황을 설명드리고요. 그 이제 문자를 하나 받았고요. 그 국민 TV 사태 올바른 해결을 위한 뭐 공동대책위원회가 발족한다. 어제 이제 기준으로 해서 이제 오늘 11시에 기자회견을 하고 발족한다라고 이제 제가 전화를 받았고, 제가 이제 노동조합 위원장 하다 해고된 데가 바로 전국언론노동조합 국민일보 국민 CTS 지부위원장을 하다가 제가 해직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언론노조의 이제 중앙집행위원회 위원으로 회의도 참여도 해보고 그랬는데, 또 언론노조의 지금 수석 부위원장이 이제 언론사는 이제 회사는 달라도 같은 연도에 입사하면 이제 동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제 입사 동기인 김동훈 수석 부위원장인데 지금 방송 중에도 전화가 왔어요. 제가 어제 이제 전화를 했죠. 그래서 언론노조까지 참여해서 이런 뭐 공대회를 발족시킨다는데 이제 그 수석 부위원장은 통화가 안 됐고 문자 보니까 이제 어제 전화 못 받아서 미안하다고 왔고 조쟁실장이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직쟁의실일 겁니다, 아마. 조직쟁의실장이라는 분하고 이제 통화를 해서 제가 이제 미디어 협동조합을 대표하지 않지만은 그런 소식을 접하고 이제 아쉬운 점 몇 가지는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일단은, 미디어 협동조합이나 국민TV 사태라고 규정하셨는데 이게 어떤 건지 서영석 이사장이나 이사회나 저를 통해서 알아보신 적이 있느냐? 없다는 거죠. 그 점이 나는 아쉽다. 아니, 어떻게 기자가 취재도 안 하고. 예, 기자회견을 하는데, 예, 그 부분이 좀 아쉽다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제 협동조합에 대한 좀 이해를 해주시라. 그래서 뭐,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조합원들이 상당히 이 상황에 대해서 좀 당황해하고 있다. 왜 여기는 협동조합의 주인은 조합원이고, 조합원들이 선출한 이사회가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여기 단체 이름을 올린 뭐, 동아자유언론수호 투쟁위원회, 민주언론 시민연합,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 새언론포럼, 언론개혁 시민연대, 언론소비자 주권행동, 여기에 있는 뭐 단체가 법인으로, 뭐 법인격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여기 협동조합에 가입해가지고, 뭐 조합원 수가 얼마가 된다든지. 그리고 또 원한다면 조합원이 돼서 임원선거에 출마해서 이사직에 포진하면 되거든요. 그런 방법들이 있는데, 이걸 공동대책위원회를 만든다. 이게 좀 제가 협동조합을 하는 사람으로서는 이해가 안 된다. 걔들은 우리를 MBC 뭐 이런 걸로 이해를 하나 봐. 그런 정도의 이제 좀 그 아쉬움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방송 끝나면 이제 언론노조 수석 부위원장이 저한테 부재중 전화를 해왔기 때문에 통화는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취지고. 저한테 전화하시는 말라고 그러세요. 우리 조상훈 국장 선에서 거치십시오. 난 그런 인간들하고 말도 섞기 싫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아니 저는 같은 또 취재 현장에서 기자 생활을 했기 때문에 제가 충분히 한번 대화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몇몇 조합원들이 요 기자회견을 하는 장에 또 갔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이제 몇몇 조합원들 또 시각이 다른 조합원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섭외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2분 정도 아니면 3분 정도 모시려고 했는데 한 분은 이제 일 때문에 못 오신다고 해서 한 2분 정도 스튜디오로 잠깐 모셔가지고 저희는 뭐 직원들이 취재가기나 그러질 않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었고 또 왜 갔는지 조합원 입장에서 그 얘기 한번 들어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들어왔나? 들어오시라고 하시죠. 들어오시라. 예. 네, 잠시 모시고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왜 혼자만 오십니까? 예. 예, 한 분은 저쪽에 앉으시고, 한 분은 이쪽에. 식사들은 하셨습니까? 네, 먹고 왔습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 우리, 조합원들 중에서 이영교 조합원님하고, 성함이 어떻게? 정이수 조합원입니다. 정이수 조합원님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모신 이유는 뭐 다른 게 아니고, 이 두 분이 이른바 국민TV 공대위 기자회견에 갔다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에 두 분 말씀하시기 전에 제가 잠깐 이제 설명을 드릴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예.
MBC 공대위라는 건 있는데 국민TV 공대위라는 것은 있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보는 사람이거든요. MBC 공대위는 왜 존재해야 되느냐면은 MBC는 그 전파를 이용해서 방송합니다. 국민의 뭐 공공재라고 할 수 있는 전파는 이제 그 보통 공공재로 얘기해져요. 예. 공공재이기 때문에 공공재를 이용하는 전파 MBC는 공적 기능을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국민TV도 공적 기능을 갖고 있죠. 그러나 최소한 그런 의미에서의 공적 기능은 아니란 말이에요. 게다가 MBC는 이사진에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이사진은 MBC 이사진은 방송문화진흥이라는 곳인데요. 방문진하고 정수장학회에서 이제 그렇죠.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지분을 갖고 있는데 이사들은 방문진입니다. 방송문화진흥회가 그 이사의 역할을 합니다. 예. 근데 MBC 방문진의 이사가 되기 위해서는 뭐 정당의 추천을 받는다든지 이런 요건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MBC가 공정 언론이 아니다라고 판단될 때는 이사회에 참여해서 그걸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쉽게 말하면 이제 정권의 움직임하고 많이 영향을 받죠. 그렇죠. 사실상. 그래서 공대위라는 게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국민TV는 조합원이 되면 누구나 이사진에 출마할 수 있고 그렇잖아요. 예. 게다가 우리가 무슨 인터넷을 이용하지 무슨 뭐 공공재인 전파를 독점적으로 쓰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한다는 게 조합원들에 대해서 일종의 모독행위거든요. 그래서 조합원들 분명히 열받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열받은 조합원 두 분을 모셨습니다. 이영규 조합원님. 아, 예, 반갑습니다. 네. 닉네임 한소리 쓰고 있는 이은규라고 합니다. 충주서 왔고요. 네. 아, 잘들 논다님 감사합니다. 지금 미리 말씀을 해주셔갖고요. 예, 한소리입니다. 아, 이거 자기 소개 마세요. 그다음. 네, 저는 부산에서 왔고요. 연구대상 J라는 닉네임을 쓰고 있는 정이수 조원이라고 합니다. 자, 두 분에게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이영규 조합원님, 이 문제 말씀을 해주시고, 이제 보완할 게 있으면은 정인수 조합원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장에 그 무슨 공대위 갔다 왔는데 그 분위기를 일단 전해주시죠. 기자회견은 되게 차분하게 하셨고요. 네. 나중에 그 질문을 저희 조합원들이 많이 참석을 하셨어요. 아, 조합원들이 네. 많이 참석했습니까? 네, 몇 네. 명쯤 했습니까? 글쎄요. 한 15분 정도? 15분 정도 참석. 기자회견에 기자들 몇 명 왔습니까? 글쎄요. 아, 대충. 한 3, 4명. 그건 좀 더 됐죠. 그러면 선에 대여섯, 예닐곱, 대여섯 분 정도 오신 것 같고요. 기자들은 대여섯 분 왔고 조합원들은 15명 왔어요. 그 기자회견이 아니라 조합원 회견이 됐네요. 기자회견은 맞고요. 네. 뭐 저희가 그걸 폄하. 언론노조 회의실에서 한 네, 거. 네. 언론노조 프레스센터 회의실. 18층에 있는. 네, 18층 회의실에서 했고요. 저희가 뭐 그분들 하신 거에 대해서 폄하할 생각은 없고요. 네. 아무튼 저는 처음에 딱 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데서 무슨 기자회견을 하시나. 참 깜짝 놀라신 이유가? 너무 좁아서. 아, 장소가 좁아서. 좁아서. 예. 저희 조합은 한 열대 분 가니까 뒤가 꽉 차갖고, 저희가 준비한 프랭카드가 있었어요. 예. 프랭카드가 아니라 피켓. 손팻말 들고, 뒤에서 조용히, 기자회견 할 때 조용히 그냥 있었습니다. 팻말에는 뭘 써가지고 가셨나요? 제가 쓴 거는, 국민TV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저하고 무릎을 맞대고 진솔하게 얘기 좀 합시다 하고 제 이름. 기자회견에 나선 분들한테 하는 질문이군요. 네. 예. 우리 그러면 정인수 조합원은 뭐 안 써갖고 갔어요? 네, 저도 써갔습니다. 뭐라고 썼습니까? 네, 이번에 그 기자회견에 참석한 단체들이 네. 그 동아자유 언론수호 투쟁위원회, 네. 민주언론시민연합,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새언론 포럼 등등이 있는데요. 이 단체 이름을 쓰고 부끄러운지 알아야지. 네. 예, 이런 말을 썼습니다. 왜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라는 말을 썼습니까? 이분들한테 제가 똑같은 질문을 했었습니다. 뭐라고 어떤 질문을 했냐면은 여러분들은 어떤 진단을 내렸길래 이 기자회견까지 왔습니까? 올바른 진단을 내려야만이 올바른 해법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정보를 통해서 이 자리를 만들었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에 대한 질문은 답변을 하지 않으셨고요. 예. 그분들의 기자회견을 종료하고 나서 6분이 참석하셨는데 3분과 따로 만남의 자리를 가졌거든요. 그 이른바 시민단체, 네. 오신 시민단체 대표 3분하고. 네. 예.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어떻게 해서 어떤 정보를 어떤 루트로 들었길래 이런 자리를 만들었습니까? 그분들이 하는 말씀이 너무 놀라웠습니다. 모욕적이었죠. 기사를 보고 알고 기사로부터 정보를 전달받았다. 그런데 저희가 이런 말을 했죠.
왜 조합원을 빠지고 조합원에 알리지 않고 언론 플레이를 하느냐. 예. 저는 비대위에게 그게 불만인 겁니다. 조합원한테 알리면 다 순조롭게 해결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왜 이런 언론 플레이를 통해서 오늘의 이 사태까지 왔는지 그게 불만이 됐는데 예. 그 시민단체 한 분이 이상한 말씀하셨어요. 비대위에서 들었는데 그 조합원 명부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조합원한테 말을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조합원 명부가 없어서. 네.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야기를 했죠. 저희는 홈피 게시판에 이렇게 있고 예. 저희들 연락도 이 사람을 다 모릅니다. 조합원들. 저는 부산에서 왔고 이분은 강릉에서 이분은 충북에서 왔습니다. 저는 이분 연락처도 모르고 연락 사적으로 통화 못했습니다. 어떻게 왔을까요? 이상입니다. 예. 그분들이 기자회견에서 주장하시는 바는 뭡니까? 뭐 회견문을 제가 갖고 있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어떤 주장들을 하시던가요? 기자회견 하신 분들. 간단히 지금 뭐 현상으로는 자체적으로 해결이 불가능할 것 같다. 외부에서 봤을 때. 예. 그러니까 뭐 중재를 하시겠다. 간단히 말씀드려서 그겁니다. 중재를 하시겠다. 네, 당신들이 다 중재를 하시겠다. 그래갖고 예. 나중에 나가시더라고요. 더 이상 뭐 저희 질문을 안 받겠다고 하시면서 그 위원장 정도 되시는 좌장 정도 되시는 분이 더 이상 질문을 안 하고 기자회견 끝내겠다고 나가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아니 중재를 하시겠다는 분들이 몇 분 되도 않는 조합원들이 있는데 이 질문도 안 받고 가신다는 게 사실 말이 되십니까? 하고서 좀 소란이 있었죠, 마지막 부분에. 근데 뭐 기자회견은 조용했거든요. 근데 예. 그 부분에서는 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 조합원들이 그거에 대해서 항의를 많이 하셨죠. 지금 그 자리에서 참석하셨던 조합원들이 중재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모인 몇몇 되도 않는 우리 국민TV 조합원들의 의견도 청취하지 않고 이렇게 기자회견을 끝내는 게 어디 있느냐 해갖고 거기서 몇몇 그 조합원들은 뭐 안 좋은 소리도 했고 그 예. 소리도 좀 나왔습니다. 예. 이제 저희들이 이제 흥분하고 화가 났던 이유가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발족 지지문을 보면 이 구제불능의 조직을 만들어놨습니다. 말 몇 마디로 너네들이 해결하지 못하니까 이 징계가 남발하고 엄중조치가 남발한다. 이게 근거가 뭔지 물어봤습니다. 어디서 예. 들은 이야기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한 번도 말씀을 하지 않으셨고요. 정중하게 이제 기자회견 끝나고 질문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내용에 근거해서 자기들이 하는 말이 우리가 오늘도 내일도 국민TV를 걱정하기 때문에 시민단체가 나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권리로 그 권리를 주장하시며 누구로부터 그 권리를 위임받았습니까? 하고 물어봤죠. 예. 거기에 대해서도 단 한 번도 말씀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우리는 기자회견으로 왔지 조합원한테 설명해주는 자리가 아니다. 그러면서 그 동아특위 위원장이란 분이 예. 김종철입니다. 그분 성함이. 예. 당신들의 대표를 데리고 온나. 대표단을 구성해서. 그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조합원들이 너무 네. 그 말씀을 듣고 너무 제가 황당해갖고 아니 그러시면 저희 8월 29일 날 대의원 총회 있습니다. 그럼 그때 오십시오. 다 계시니까요. 대표하고 이분들이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대표하고 얘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아니 여기 대표가 대체 누굴까? 미디어 협동조합의 대표가 누굴까? 말은 말씀하실 때 뭐 협동조합이 어떻고 뭐 언론이 어떻고 그렇게 해놓고 기자회견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마지막에 온 더 레코드가 아니라 오프 더 레코드에서는 그런 식으로 대표대로 와 난 니네들하고 얘기 안 해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고 나가시더라고요. 그래갖고 거기서 아니 이렇게 황당한 그 기자회견이 어디 있고 무시하는 처사가 어디 있습니까? 응? 이거는 흥분하신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폭력이다. 예. 당신들의 폭력이다. 예. 그 한마디로 뭐 저희 입장이라든지 그거는 뭐 그걸로 끝난 것 같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거 제가 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어제 그 재심 인사위원회가 열렸고 그 내용을 모르시더라고요. 그러더라도 예. 제가 끝나고서 예. 저희 사정을 얼마나 아나 여쭤봤어요. 아니 징계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모르는데요. 조금 전에 철회됐습니다. 그것도 모르시면서 여기 와갖고 무슨 중재를 하시겠다고 모르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이제 이사회에서는 뭐 징계 사유는 되지만 징계하지 않겠다. 네네. 이제 조합원들이 받아들이시기에는 철회로 이제 받아들이시는 것 같고요. 뭐 그것까지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그 내용을 모르시고 네, 모르시더라고요. 저희가 당사자들은 다 오전 9시에 통보를 했고 저 미디어 오늘 여기가 미디어스도 이제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저희 조합원들한테 먼저 알렸습니다. 홈페이지에. 네, 조합원들한테 먼저 알려드렸고 왜냐하면 저희 조합원들이 많은 경우에서 그런 좀 화를 내세요. 왜 우리가 조합 소식을 조합을 통해서 먼저 알지 못하고 다른 매체를 통해서 알아야 되느냐. 그랬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시차를 둬서 홈페이지에 먼저 올렸고 한 30분 있다가 이제 언론사 기자들한테 그 부분을 보냈거든요. 그게 10시도 안 됐습니다. 9시 한 3, 40분 경인데 어쨌든 그분들은 그 내용을 좀 모르고 계셨다. 이 얘기죠. 예, 한 분이 꼭 좀 오셔서 말씀을 하고 싶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잠시 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두 분은 뭐 이제 갈까요? 예, 뭐 수고하셨으니까 이 좌석이 이게 많지가 많지가 않아가지고 않아가지고, 예. 네. 아니 뭐 계셔도 됩니다. 계셔다가 차가 에어컨이 안 돼갖고 죽을 뻔했어요. 예, 여기가 좀 자, 그래도 멤버 체인지해야지. 오시지 않는답니다. 예, 계속 말씀 나누시는 걸로. 저는 제가 정말 조합원으로서 불쾌했던 부분만 한 번만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그분들께서 하시는 말씀 중에는 조합원이라는 내용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조합원에 대한 내용. 네. 예. 그 발족 지지문에도 없었고 그분들 말씀 6분의 설명 속에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던진 질문에는 협동조합의 주인이 조합원이라는 걸 아시면서 왜 조합원을 철저하게 배제되어야 합니까? 왜 이 조합원들의 열망과 그 가치와 꿈과 모든 것이 담겨있고 이 사람들이 조합비로 운영되는 협동조합을 누가 어떤 권리로 판단하고 평가하고 그 당신들이 우리를 구제불능의 조직으로 만들 권리가 어디 있습니까?로 물어봤을 때 그분들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았습니다. 조합원이라는 단어는 제가 하나 찾았습니다. 뭐라고 돼 있냐면요. 공대위에 함께하는 단체들이 당장 대안을 내놓기는 어려울지 모르겠습니다. 더군다나 미디어 협동조합은 조합원들이 주인이고 조합원들의 총의에 의해 운영됩니다. 따라서 공대위는 미디어 협동조합이 현재의 혼란과 갈등을 원만히 해결하고 국민TV의 발전을 위한 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조합원이라는 단어가 2번 나오긴 하네요. 예, 이 문장에서는. 한 분 또 오셨는데 간단히 이 조합원 청취자들께 자기소개하시고 오늘 기자회견장에 가셨습니까? 예, 갔습니다. 예, 그러면 자기소개부터. 예, 안녕하십니까. 조합원 홍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저는 이제 닉네임 잘 안 부르는데 예. 그 조합원들 또 닉네임으로 많이 소통을 하시니까. 예, 닉네임은 홍반장입니다. 홍반장. 예. 예. 왜 나는 그 기자회견장에 가야 되겠다고 생각하셨고 가셔서 뭘 느끼셨는지 좀 간단히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선은 언론 관련된 그리고 노동조합 관련된 뭐 시민사회 단체가 국민TV의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런 것에는 많은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국민TV 상황에 대해서 그 해결이라든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도움을 혹은 지원을 뭔가 역할을 하고자 하는 것도 일정 정도 동의는 하는데 무엇보다도 그러려면은 실제로 이제 국민TV의 현재 조합원들이 스스로 조합이나 혹은 조합원들이 스스로 지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이 좀 더 앞서 있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었고요. 예. 최근에 어쨌거나 현재 상황을 조합원들도 좀 중재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제안을 하면서 조합 스스로 이제 해결을 하고 그리고 풀어나가야 되는 그런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공대라든가 주위에서 이런 관심이 감사하긴 하지만은 좀 더 시간이 흐른 뒤에 움직여도 충분하다는 생각이었기 때문에 오늘 이제 기자회견에 일단은 현장에 갔었던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저도 이제 모르겠습니다. 월요일 날 해직 기자 한 분으로부터 이 공대위라는 단어를 그때 처음 들었거든요. 물론 이제
진행하시다가 지금 출연하지 않겠다, 하차하겠다 해서 선언하시고 이제 원래 이제 이 시간이 손병희 선생 방송 시간인데 임시 편성에 이 방송하고 있지만 뭐 출연진 몇 분, 손병희 선생이나 이제 이강윤 평론가로 대표되는 이분들 얘기는 뭐 그보다 좀 앞선 시점, 예를 들면 지난주였죠. 지난주 중반에 들었고 주말 사이 어떤 변화를 그분들은 이제 기대하셨던 것 같고 뭐 전주 현장에서도 제가 많은 얘기를 나눴습니다. 이강윤 평론가하고도 얘기를 나눴고 출연자들의 하차 이런 움직임이 노사 양측에 압박이 될 거라고 본다라고 이제 말씀하셔서 제 견해는 다르다. 회사를 압박하는 카드는 될 수 있겠으나 직원들을 압박하는 카드는 아닌 것 같다라고 했더니 거기에 참석했던 다수 조합원들이 뭐 저희들도 같은 생각입니다 하면서 약간 재고를 요청하는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어쨌든 이 공대이라는 단어는 제가 이번 주 월요일 날 그 해직 기자 한 분을 통해서 이제 처음 들었고 이사회에도 그날 당일에 이제 보고를 드렸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오늘이 지금 목요일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사이에 이게 시급하게 해서 할 문제인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언론 노조나 이런 지금 이름을 내건 몇 개나 됩니까? 하나, 둘, 10개의 단체예요. 셋, 넷, 다섯. 예, 자유언론실천재단. 예, 들어봤습니다, 제가. 그 자유언론실천재단 제가 이사인데 한 번도 안 갔더니 저 자른다고 계속 사연서 보내달라고 그랬는데 바빠가지고 못 보내줬어요. 아직 이사로 등재돼 있습니까? 그렇죠. 자유언론실천재단에. 저도 여기 공대위에 소속돼 있습니다. 멤버네요. 네, 그렇죠. 자유언론실천재단. 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로 지금 제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사회에서 이거 의결했습니까? 이렇게 공대에 참여하기. 뭐 저는 통보받은 바도 없고, 예. 제가 의결한 적도 없습니다. 어쨌든 갑작스럽게 만들어졌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 28일 날 간담회에서 오늘 발족회가 결정됐다고 하더라고요. 이틀 전 간담회에서요? 네, 28일 날. 그 간담회는 누가 주관하고 누가 참여한 겁니까? 예. 간담회를 주관한 사람이나 제안한 사람이나 주최한 사람, 예. 그 광당의 구성원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이라는 기자회견에 결과물이 있었을 것이다. 궁금하다. 저는 그게 궁금하다고 여쭤봤습니다. 예. 근데 그분이 놀라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뭐라고? 내가 당신한테 이걸 왜 설명하냐고 하시더라고요. 예. 조합원인데 설명을 그러니까 자격이 있지. 왜 조합원으로서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우리를 돕자고 한 분들 아닙니까? 예. 네. 대표가 아니잖아요. 대표 데려오라고 했죠. 제가 대표가 아니라서 말씀 안 했어요. 네. 대표 데려오라고 나중에 소리 지르셨어요. 그게 좀 놀라웠어요. 제가 부산에서 올라왔거든요. 저는 그분들의 설명을 저는 조금이라도 들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대표가 아니라서 말씀을 못 하신다더라고요. 제가 어제 이제 언론노조 조직쟁의실장님하고 통화해서 아쉬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뭐 유감이라고 표현하지도 않았고요. 우리 그 회사의 경영진이라든가 뭐 하다못해 저 사무국장한테라도 좀 물어보고 현 상황. 오히려 어떤 분이 저희 조합원입니다. 근데 이분이 현직 기자예요. 제가 누구라고 밝힐 수는 없는데 이분이 여기 상황을 그분한테 설명을 해준 거예요. 내가 알기로는 언론 노조에서 알고 있는 게 사실과 다르다. 많이 왜곡되어 있다. 뭐 아까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 사태를 접하고 파악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뭐 어디라고 말 안 할 이유도 없습니다. 미디어오늘, 미디어스, 뭐 PD저널 이런 데가 이제 대충 보도를 했고 제가 알기로는 이제 종합일간지 중에서 한겨레 신문 정도가 한번 보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정도 보도를 보고 이제 여기 상황을 파악했다라고 하시는데 오히려 그 기자, 우리 조합원인 기자보다도 여기 상황을 잘 모르면서 이 공대회를 발족시키는 게 저는 되게 아쉬웠고 좀 안타까웠어요, 사실은. 왜냐면 언론이라는 게 뭐 사실관계를 좀 파악한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뭐 기사도 쓰고 하는 건데, 뭐 우리 내부의 어떤 직원들과의 제작권 문제도 제가 가장 개인적으로 아쉬워하는 부분은 그 부분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중언부언 하는 얘기지만 대자보를 쓰더라도 사실관계를 파악해서 그 부분을 비판하는 뭐가 있어야 회사도 흠칫하고 우리가 뭐 잘못했네라고 할 텐데 그게 아니니까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아쉽다고 한 부분은 그렇습니다. 인간이 하나의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상식과 원칙에 근거해서 앞뒤를 살피고 나서 행동을 결정하게 됩니다. 근데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단편적인 언론 기사만 보고 한 회사의 문제를 진단해버린 거죠. 그 아쉬움이 그분들한테는 제가 가지고 있는 상식과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이 달랐을까? 이런 의문이 많이 들었고요. 그 아쉬움이란 건 그 상식과 원칙에 위배되는 판단 때문에 굉장히 아쉬움이 큰 거였습니다. 자, 뭐 세상 다 그런 거죠. 국민TV 조합원인감? 나가지 있게 지역협의회 가입해야 쓰겠어. 국민TV 조합원이에요? 지역협의회 가입해야죠. 국민TV 조합원 맞나? 막 퍼뜩 지역협의회 가입해 안 카나?
국민TV 조합원에 가입하고 조합비를 내고 국민 라디오와 국민 TV를 시청한다고 조합원으로서의 만족이 전부냐? 결코 아닙니다. 가까운 지역 협의회에 가입하셔서 가까이 사는 조합원과 동지애를 나누십시오. 자세한 가입 안내는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지역협의회 게시판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네, 임시 편성으로 방송하고 있는 쿱투데이 협동조합, 미디어 협동조합의 오늘 소식 듣는 시간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원래 이제 손병희의 나란히 가지 않아도 방송 시간인데 손병희 선생님께서 최근 상황과 관련해서 어쨌든 하차를 결정하셔서 임시 편성으로 이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신 분들은 조합원들입니다. 어떤 조합원인고 하니 오늘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 18층 전국 언론노동조합이 있는 건물입니다. 거기 18층 회의실에서 국민TV 사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발족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협동조합의 주인은 조합원인데 왜 시민단체가 나서서 국민TV의 또 사태가 뭔지도 잘 모르면서 해결하겠다고 나섰냐. 약간 좀 흥분된 상태에서 가셨는데 폭언도 안 하시고 또 물리력도 행사하지 않으시고 모르겠습니다. 일방적인 주장이기 때문에 믿어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기자회견장을 직접 참관하시고 오신 정희수 조합원, 연구대상 J라는 닉네임으로 게시판을 물들이고 있는 분이고요. 빨갛게. 빨갛게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닉네임 한소리 이은교 조합원이 모셨고 홍반장 닉네임 홍반장 조합원 이렇게 세 분 모셔서 얘기 듣고 있습니다. 오늘 시민단체 공동대책위원회 발족식도 보셨는데, 조합원으로서 앞으로 어떻게 좀 정리가 됐으면 좋겠고, 어떻게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각자의 바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사드리기 전에 그 한마디씩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부산에서 온 연구대상 J, 조합원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그렇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삶에는 굴곡진 인생이라고 표현이 되는데요. 높낮음이 항상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갓 두 돌이 지났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곳은 항상 말썽이나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인생의 부침을 살고 있는데 역시 저희 조직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힘들 때일수록 깨어있는 조합원들이 참여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항상 아무리 힘들더라도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행동과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노무현 대통령이 이런 말씀하셨죠. 민주주의의 최후의 불호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라고. 저희 협동조합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깨어있는 조합원의 참된 참여안이 올바른 길로 국민TV가 항의할 수 있도록 방향키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우리 홍반장 조합원께는 소감에 덧붙여서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예. 사실상 제작 거부한 직원들, 물론 이제 제작 거부한 문제를 가지고 저희가 인사위원회가 인사위원회를 연 건 아니었고요. 그 전에 이제 대자보 무단 게시등 이런 것을 가지고 재심 인사위를 연해서 오늘 오전에 이제 조합원들께도 알리고, 네네. 그 전에 이제 물론 당사자들한테 통보를 했습니다. 이런 결과에 대해서는 홍 반장님 개인이라든가 주변 조합원들의 좀 반응은 어떤가요? 그러셨어요? 아니, 모르고 계셨나요? 아니요. 예. 올라오면서, 오늘 상황도, 오늘 이제 공지된 상황도 제가 서울 올라오면서 확인을 했고요. 예. 여기에 대한 답변을 다르게 좀 말씀을 좀 드리면은, 오늘 이제 공대의 발족이죠. 발족을 예. 하고, 기자회견 자리에서 저희 조합원이 여러 가지 이제 질문을 드렸는데, 대부분 이제 확인해야 될 것들은 어떻게 구성이 되었는지, 예. 앞으로의 공대의 역할과 또 목표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은 저희가 확인을 하고 들어볼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대답을 안 하고 가셨고. 예, 그 답변이 없었단 말씀이죠. 없었죠. 앞으로의 계획이라든가 목표가 뭔지에 대해서. 목표와 활동 계획은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어요. 발족 선언문에 예.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대화의 장 그리고 중재 역할을 노력하겠다 정도이고. 좀 더 이제 구체적인 추진 방향이라든가 목표는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았던 것 같고요.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드렸는데
조합원의 대표가 아니기 때문에 답변을 할 필요가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기자회견을 마쳤었고요. 오늘 기자회견에는 진행하는 사회를 보시는 분 빼고 모두 6분이 예. 참석하셨는데 그렇게 헤어졌을 경우에 차후에 다시 또 대화란 거는 뭐 언제라도 누구라도 이제 할 수 있는 거니까 차후에 대화를 좀 더 이어갈 필요도 있고 다른 또 전달 사항도 있고 해서 6번 중에 3분이 남아서 또 일부 저희 갔던 조합원들하고 한 30분가량 얘기를 좀 나눴었거든요. 예. 그 자리에서 주로 무슨 얘기를 하셨나요? 일단은 공대위에 참여한 10개의 시민단체가. 근데 네. 궁금한 게 10개 시민단체인데 왜 6분밖에 안 오셨죠? 일이 있으셔서. 개인적인 예. 사정이 있어 참석을 못하거나 뭐 이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 10개 참여했던 단체가 국민 TV에 관심을 가져준 거에 대해서는 뭐 감사를 드리고, 다만 이제 이 10개 단체가 문제에만 관심을 갖고 예. 평상시 이제 국민 TV 자체에 얼마나 관심을 가졌는지에 대한 뭐 그런 것도 있었고 앞으로도 좀 관심을 많이 가져달라는 부탁 좀 드렸고요. 어떤 SNS를 보니까 네. 조합원 가입 신청서를 들고 있는 조합원이 있던데 실제로 네. 그러면 그 현장에서 조합원 가입 신청서를 돌리셨습니까? 네, 제가 가져가갖고 예. 일일이 한 분씩 다 드렸어요. 예. 근데 가입 누가 했나? 아무도 안 하셨죠. 아무도 안 하셨어요. 뭐 상황에 따라서는 거기 계신 분 중에 이미 조합원이신 분도 뭐 계셨고, 예. 있죠. 예. 그래서 그 자리에서 실제로 이제 공대위가 앞으로 할 수 있는 역할이 그렇게 많지 않음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유는 했어요. 예. 그리고 그분들도. 예. 예. 왜냐면은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라는 게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음에 대해서 본인들도 이제 인지를 하고 있었던 부분이고, 그리고 어떤 결론을 내려서 중재안을 가지고 중재를 하거나 이러기에는 갖고 계신 정보들이 매우 부족함을 또 알고 예. 계시기 때문에 일단 공대위를 발족을 하고 그런 과정들을 충분히 겪어야 결론을 도달할 수 있을 가능성이 그나마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들은 갖고 계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지금의 국민 TV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외부 단체에서 국민 TV에 이제 관심을 갖고 애정을 갖고 있는 입장에서 그냥 지켜만 봐서는 안 되겠다. 이 정도의 심정으로 일단 공대를 발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제가 이제 하나 더 부탁의 어조로 말씀드렸던 거는 예. 어쨌거나 국민 TV의 28,000 조합원을 우리는 믿는다. 그래서 조합 내지는 조합원이 스스로 지금의 상황을 잘 극복할 수 있다고 우리 스스로는 믿고 있기 때문에 공대에서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당분간의 활동들에 대해서 조금 신중을 기해달라. 기해하고 조금 더 지켜봐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는 했고, 어느 정도 일단은 그 자리에 참석한 3명의 대표단은 일단 어느 정도 공감을 한 상태로 이제 헤어졌고요. 반복되는 말일 수도 있지만은 충분한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다 인지를 하고 오늘 발족한 상태는 아니란 거는 뭐 확실한 것 같습니다. 예. 한소리님께는 이런 요청을 하나 드릴게요. 네. 우리 이 방송을 듣고 계시고 또 나중에 뭐 팟캐스트로 들으실 수 있지만은 조합원님들께 한 소리 하시죠. 그러니까 쓴소리 말고 좋은 소리로 한 소리. 소리.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뭐 힘겹게 달려왔어요. 힘겹게 달려왔는데 제가 며칠 전 페북에도 글을 남긴 거 끝에 제가 이런 글을 썼거든요. 집채만한 눈덩이 뒤에 28,000이 버티고 있는데 그 뒤는 1000길 만길 낭떠러지거든요. 근데 지금 한 분, 두 분씩 빠져나가고 계세요. 그러면 나중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1000길 만길 낭떠러지 끝에서 만나겠죠, 저희가. 그러니까 서로 지금은 뭐 뜻이 달라갖고 지금 보니까 저 밖에서 1인 시위하고 계신 분도 계시거든요. 근데 저희가 그게 뭐 예를 들어서 뭐 조합 측이 됐든 비대위 측이 됐든 뜻이 다르지 이게 가는 길이 다른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힘내시고요. 사랑합니다.
정의수 조합원이 뭐 한 가지 좀 발언 기회를 신청하셨어요. 뭐 마이크 앞에 선 김에 하시겠다고 합니다. 뭐 저는 왜 그 발언 기회를 신청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정의수 조합원 본인을 통해서 발언 기회를 청한 이유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 연구세상 제 닉네임을 쓰고 있는 정이수라고 합니다. 그동안 제가 그 인격적 수양이 부족해서 게시판에 수차례에 걸쳐 욕설과 비아냥거린 그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제 글을 읽고 묘감을 느끼신 분이나 불쾌하신 분께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정중히 사과 말씀 올리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향후 그런 일이 다시 재차 발생되지 않도록 이 자리를 빌어서 약속드리고요.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세 분 오늘 더운 날씨였죠? 다녀오시기에. 예. 뭐, 저희가 뭐 이 스튜디오 안에 있으니까 뭐 더운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고생하셨고요. 또 식사 시간까지 늦춰가면서 그 회견장에 있다고 오셨다고 하는데 어쨌든 조합원으로서 관심을 가져주신 거고 또 참여를 하신 걸로 저는 이해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예. 또 긴급하게 저희가 섭외를 요청했는데 또 다른 의견을 가진 조합원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봤습니다. 근데 이제 다들 일정이 있어서 안 오신 분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또 다른 각도에서 의견을 가지신 조합원들께서는 한 시각의 얘기만 들은 거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를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제 입장에서는. 근데 어쨌든 저희는 그 출연 요청은 드렸었다는 점은 좀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시 말씀드리지만 임시 편성입니다. 지금 쿱투데이라고 해서요. 협동조합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서영석 이사장과 제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오늘 주로 드린 말씀은 어제 열렸던 그 직원 징계 제청 그 인사위원회 그 심의 결과 그리고 오늘 오전 11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있었던 그 시민단체 한 10곳입니다. 몇몇 단체는 소개해드렸고 몇몇 단체는 소개를 안 해드리는데 소개 안 해드린 단체가 한국진보연대, 80년 해직언론인협의회, 전국언론노동조합 있고요. 그다음에 자유언론실천재단,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요 10개 단체인데 여기 한 대표 6분이 오늘 모이셔서 국민TV 사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발족식을 갖고 기자회견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 현장에 한 15분 정도의 저희 조합원들이 다녀오셨고 또 조합원들로서의 어떤 입장 표명과 질문 이런 게 오갔다고 해서 현장에 다녀오신 조합원들 3분 모시고 얘기 들어봤습니다. 자, 뭐 일부 조합원들은 뭐 편파 방송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른바 노조 비대위 입장 들을 수 있습니다. 제작 거부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못 듣는 것 뿐인데요. 제작 거부를 푼다면은 이 자리에 모셔서, 왜 노조 아님이 그렇게 중대한 사안이었는지 이렇게 듣는 말씀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제작 거부를 풀었다는 얘기는 없죠? 예, 오늘 보통 이제 그 제작국하고 뉴미디어국에 있는 직원들이 10시 반이 출근 시간으로 통상적입니다. 그 뉴스K가 제작 방송이 종전에 이제 밤 9시에서 7시로 당겨지지 않았습니까? 예, 그때부터는 이제 10시 반 출근해서 한 19시 30분까지 그 일을 하고 퇴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9층에 올라가 봤습니다. 혹시 이제 징계 그 재심 결과도 발표되고 본인들한테 통보도 됐기 때문에 어떤 좀 변화가 있을까 싶어서 올라갔더니 다른 날보다는 이제 많은 직원들이 눈에 띄었어요. 근데 평소에는 띄지도 않았습니까? 예, 띄지도 않았고 몇 가지 이제 또 그런 이슈들은 있었죠. 사실 이제 제작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뭐 통상적인 경우입니다. 회사의 어떤 기물을 사용하거나 그런 건 또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은 이게 파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작 거부죠. 그렇죠. 일방적인 제작 거부인 거고요. 그러니까 하여튼 뭐 그거에 비해서 저는 서영석 이사장께서 이제 여기 대표권자고 하시기 때문에 이사회 이제 입장에 따라서 저는 실무를 이렇게 집행하는 사람인데 저 개인적으로는 또 그 부분은 불만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노동조합 및 노동쟁의 조정법에 의해서 어떤 절차를 거친
파업이 아닌데 회사가 좀 너무 관대하게 대응하고 있는 거 아니냐?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네. 저기 저 개인의 견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기 뭐 여기에 대한 반론을 원하신다면 제작거부를 풀면은 이른바 노조 비대위의 사람들도 초청해서 그들의 주장 충분히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이라도 만약에 출연을 원한다고 하면 함께 나와서 방송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제작거 운영인데 저기 다른 제작은 나오고 여기만 나온다는 것도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제작이 아니라 이제 반론권 그 보장 차원에서 할 얘기가 있으면 여하튼 이 방송이 끝나고 나서 그 부분은 저기 한번 교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열 내지 마세요. 우리가 무슨 그렇게 비합리적이고 불합리한 인간 아니라는 사실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임시 편성이었지만 좀 불편하셨더라도 끝까지 들어주신 조합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